프랑키는 밀짚모자의 땅의 조선공이며 흔히 어른 3인방이라고 불리며 전투원인 루피, 조로, 쌍디, 징베보다는 약하지만 홀로 사왕 간부와 맞설 수 있을 만큼 강하다고 평가받는 캐릭터입니다. 프랑키는 패기를 다룰 수 있는 인물은 아니지만 과학기술을 이용하여 자신의 몸 전신을 사이보그로 개조한 인물이며 이를 바탕으로 사왕 간부들에게도 유효타를 주는 모습을 연출하였으며 심지어 빅맘에게도 유의미한 타격을 주는 모습을 연출하였습니다. 그렇게 프랑키의 공격력만큼은 사왕 최고 간부들과 비교하여도 전혀 밀리지 않는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또한 프랑키는 방어력도 출중한 인물이기에 무장색 패기 없이도 신세계에서 큰 타격을 입은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전신이 강철이라는 평가를 받는 인물이기에 웬만한 총칼로는 프랑키에게 흠집조차 낼 수 없습니다. 그리고 프랑키는 와노쿠니에서 사사키를 잡아내는데 성공하며 자신의 진가를 증명했습니다. 그렇게 훗날 프랑키가 무장색 패기와 견문색 패기를 익히게 된다면 사왕 최고 간부를 상회하는 강자가 될 것이라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또한 프랑키는 굳이 패기를 배우지 않더라도 과학의 힘을 이용하여 계속하여 성장 중이기에 최종 시점 즈음에는 사왕 최고 간부급의 강자가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테조로는 원피스 필름 골드의 메인 빌런이며 원피스 세계관 최고의 부자인 인물입니다. 테조로는 골드 열매를 먹은 인물로 이 세상의 모든 금을 자유자재로 다룰 수 있는 능력을 지녔습니다. 그래서 테조로는 이 능력을 사용하여 거대화를 하기도 하며 금을 단단하게 응집시켜 공격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테조로는 루치와 잠시 호감으로 겨루는 모습을 보이며 무력 또한 신세계에서 상위권임을 입증하였습니다. 로브루치는 CP0가 된 이후 당연히 전투력이 상승했을 것으로 추정되며 CP9 시절부터 이미 토비로포 후주보다 한 수 위의 강자로 묘사되었기에 루치와 호각으로 겨룬 테조로는 낮게 잡아도 사왕 간부급 강자임을 알 수 있습니다. 다만 대략 도플라밍고를 꺾은 이후에 루피와의 대결에서는 나미를 인질로 잡았음에도 불구하고 루피에게 유효타조차 넣지 못하고 패배한 것을 보면 확실히 7무회급 강자에게는 상대도 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복합적인 요소들을 고려하면 테조로는 사왕 간부급 강자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최악의 세대 캐릭터들은 개개인의 무력의 편차가 매우 큽니다. 그렇게 B- 티어에서 최악의 세대 주요 캐릭터로 칭하는 캐릭터는 호킨스, 아프, 보니, 우루지, 배지임을 알려드립니다. 그렇게 티치, 루피, 로우키더, 킬러, 조로 등은 제외되었으며 이들은 이후 다른 티어에 등장함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최악의 세대는 훗날 바다에 큰 영향을 끼칠 인물들을 지칭하던 말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최악의 세대라고 불리는 인물들 중에서 루피, 티치라는 두 명의 사왕이 탄생하였으며 로우키드, 조로 역시 무시 못할 만한 거물로 성장하였습니다. 하지만 호킨스, 아프, 보니, 우루지, 배지는 이들과 비교하면 비교적 도태되었으며 현상금과 소속된 집단에서 위치만 보더라도 아직도 여전히 사왕 최고 간부들보다 아래임을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 호킨스는 백수의 적단의 신우치이며 아프는 백수의 적단의 정보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루지, 보니, 배지는 각자 해적단을 이끌어가고 있으나 아직 루키티를 벗어나지는 못하였습니다. 그렇기에 호킨스, 아프, 보니, 우루지, 배지의 평균적인 전투력은 사왕 간부 정도 수준이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순위를 세분화한다면 호킨스, 아프, 배지, 우루지, 보니 순으로 강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렇게 최악의 세대라고 불렸던 호킨스, 아프, 보니, 우루지, 배지가 최악의 세대의 이름값을 하려면 조금은 분발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토비로포는 백수의 적단에서 간부로 분류되는 이들이며 선장인 카이도우, 대간판 킹, 퀸, 잭을 제외하면 가장 서열이 높은 캐릭터들입니다. 그리고 토비로포들은 개개인의 무력이 비슷하다고 평가받고 있으며 티어를 나눌 만큼 실력 차이가 큰 인물이 없기에 토비로포 전체를 묶어서 B- 티어에 선정하였습니다. 토비로포의 구성원은 전 사이포폴 출신이자 토비로포 중에서 가장 높은 현상금을 지닌 후즈후, 토비로포 중 두 번째로 현상금이 높은 지오거미 블랙마리아, 전 사사키 해적단의 선장 사사키, 카이도우가 신뢰하는 강자 울티아 페이지원, 전 초신성이자 해군 소장 출신의 강자 드레이크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평균 현상금은 무려 5억이 넘는데 과거 7무애들의 현상금이 3억을 넘기기가 힘들었던 점을 감안하면 토비로포 정도만 되어도 신세계에서 손에 꼽히는 강자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물론 7무회가 되면 현상금이 동결되어 현재 대부분의 7무회들이 현상금 10억 베리를 뛰어넘었습니다.
토비로포들은 기본적으로 무장색 필기와 견문색 필기 정도는 능숙하게 다룰 수 있는 강자들로 이루어져 있으며 구성원 전원이 고대종 악마의 열매를 먹은 인간이라는 특징도 있기에 토비로포 역시 무시할 수 없는 강자들임을 알 수 있습니다. 흰수염 해적단은 총 16개의 대대로 나뉘어져 있으며 각 번대를 이끌어가는 대장들이 존재합니다. 키자루는 정상결전이 시작된 이후 역시 흰수염 해적단의 대장들이면 다들 괴물이구만 이라고 말하며 흰수염 해적단 대장들의 강함을 인정해 주었습니다. 다만 흰수염 해적단의 대장들은 몇몇의 대장이 특출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흰수염 해적단 1번 대대장 불사조 마르코, 흰수염 해적단 2번 대대장 불주먹 에이스, 흰수염 해적단 3번 대대장 다이아몬드 조즈, 흰수염 해적단 5번 대대장 화검의 비스타는 확실히 타번대 대장과 비교하면 우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B-티어에는 모든 번대의 대장들이 아닌 마르코, 에이스, 조즈, 비스타를 제외한 각 번대 대장들을 선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들을 제외한 흰수염 해적단의 대장들은 블라멘코, 라쿠요, 나무르, 블렌하임, 쿠리엘, 킹듀, 하루타, 아트모스, 스피드질, 호사 2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 모두 정상결전에서 준수한 활약을 하였으며 웬만한 해군 장교들을 손쉽게 제압하거나 2년 전 밀짚모자 일당을 궁지로 몰아넣었던 파시피스타를 원컵 내버리는 강함을 보여주며 흰수염 해적단의 강함을 증명하였습니다. 빨간머리 해적단은 사왕 해적단 중에서도 간부의 강함이 특히 강한 철벽의 해적단이라고 불리기에 사왕의 기준점이 되었던 해적단인 흰수염 해적단을 제외하면 가장 강한 간부진을 보유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공개된 빨간머리 해적단의 간부는 샹크스의 오른팔 벤베크맨, 우솝의 아버지 야솝, 고기 사냥꾼 럭키루, 라임주스, 봉크펀치, 몬스터, 빌딩 스네이크, 혼고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벤베크맨, 야솝, 럭키루는 흔히 사왕 최고 간부로 묘사되고 있기에 빨간머리 해적단의 간부들 중에서도 상위권 강자로 보입니다. 그리고 라임주스, 봉크펀치, 몬스터, 빌딩 스네이크, 혼고우는 아직 정확한 무력이 나오진 않았으나 정상결전에서 검은수염 해적단의 간부들과 대결 플래그가 잡혔기에 당연히 전투력을 보유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다만 최근 검은수염 해적단의 간부인 카타리나 데본과 바스코 샷이 행콕에게 너무나도 쉽게 제압되는 모습을 연출하였기에 빨간머리 해적단의 간부와 검은수염 해적단의 간부들 역시 무력을 최대치로 가정하더라도 토비로포나 흰수염 해적단의 대장들 정도의 무력을 보유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투원 포지션을 지닌 라임주스와 하울링갭은 이들 중에서도 강한 편일 가능성이 높아 보이며 어쩌면 사왕 최고 간부급의 강자일 가능성도 충분합니다. 티치는 전력 보강을 위하여 해군본부가 흰수염과 정상결전을 펼치던 틈을 타 대감옥 임펠다운에 침공하였고 그곳에서 시류의 도움을 받은 뒤 임펠다운 레벨 6의 모든 죄수들을 풀어줍니다. 그리고 티치는 그곳에서 데스로얄을 펼치게 한 뒤 살아남은 강자들을 자신의 수하로 데려갔고 이들의 대부분이 검은수염 해적단의 간부가 되었습니다. 참고로 임펠다운 레벨 6의 강자들은 센고쿠와 극도로 경계할 정도의 강자들이며 개개인이 나라 하나를 초토화시킬 수 있을 만큼 위험한 인물이라고 밝혀졌습니다. 그렇기에 검은수염 해적단의 주요 간부들은 개개인이 임펠다운 레벨 6에서도 상위권에 속하던 강자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검은수염 해적단의 최고 간부가 누구인지 밝혀지지는 않았으며 시류는 확실해 보이나 시류를 제외한 이인이 누구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렇게 훗날 검은수염 해적단의 간부들 중에서도 유독 특출난 2명이 밝혀지게 된다면 그 인물들은 자연스럽게 티어가 상승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리고 현재 시류를 제외한 검은수염 해적단의 간부로 알려진 인물은 챔피언 지저스 바제스, 음월 바노고, 약정왕 아발로 피사로, 악마 보안관 라피트, 초승달 헌터 카타리나 데본, 거대 전함 산우안 울프, 대주가 바스코샷, 사신 도크큐가 있습니다. 그리고 10번 대대장이 아직 공개되지 않았으나 이 인물은 정황상 쿠잔으로 보이며 쿠잔은 당연히 B-티어가 아니라 더 높은 티어에 선정될 만한 인물이기에 실질적으로 B-티어에 선정될 검은수염 해적단의 주요 간부는 티치와 시류를 제외한 각번 대대장의 대장들이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빅맘 해적단은 가족들로 이루어진 해적단이기에 무력과는 상관없이 나이가 많을수록 서열이 높습니다. 하지만 무력만 보는 비공식 서열도 존재하는데요. 비공식 서열에서 단연코 빅맘이 1등이며 그 뒤를 삼장성 카타쿠리 스무디 크래커가 이으며 이들은 흔히 사왕 최고 간부라고 불립니다. 그리고 이들을 제외하고 빅맘 해적단에서 가장 강할 것으로 추정되는 인물은 오븐, 페로스페로, 다이우쿠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보빈, 팩홈즈, 푸딩 등 걸출한 강자가 많긴 하나 오븐, 페로스페로, 다이오코를 능가할 만한 인물은 없어 보이며 이들과 비슷한 수준의 강자도 없어 보입니다. 오븐, 페로스페로, 다이오코는 모두 악마의 열매를 먹은 능력자들이며 무장색 필기와 견문색 필기도 능숙하게 다루는 인물들입니다. 또한 와노쿠니와 토트랜드에서 개개인이 사왕 최고 간부를 묶을 정도의 실력은 보여주었습니다. 그렇게 이들이 빅맘과 삼장성을 잇는 빅맘 해적단의 최고 전력들이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아카자야 구남자들은 오뎅이 가장 신뢰했던 인물들이며 와노쿠니 전쟁 당시 루피를 도와 카이도우를 물리치는데 큰 공을 세운 강자들입니다. 그리고 아카이누는 와노쿠니에서 빅맘과 카이도우가 동맹을 맺었다는 소식을 입수한 뒤 키자루가 자신이 직접 간다는 것을 말리며 와노쿠니에는 미지의 전력이 있다 라고 말하며 아카자야 구남자들의 무력을 인정해 주었습니다. 또한 이들은 오뎅에게 류오를 배운 강자들이기에 카이도우에게도 타격을 할 수 있는 수준 높은 강자들입니다. 하지만 아카자야 구남자들 사이에서도 실력 차이가 명확하게 갈리는데요. 키네몬 칸주로, 라이조, 키코노조는 모모노스케를 지키기 위하여 토키의 능력을 이용하여 20년 뒤 미래로 직행하였고 20년 뒤 미래에 도달하였습니다. 하지만 덴지로, 아슈라, 카와마츠, 이누아라시, 네코마무시, 이조는 과거에 남아 훈련을 하며 훗날을 도모하기로 결정하였기에 미래로 가지 않고 20년간 지옥같은 시간을 보내며 자신을 단련하였습니다. 실제로 작중에서도 미래로 간 그룹과 그렇지 않은 그룹 간의 실력 차이가 어느 정도 존재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CP0는 세계정부 직속기관 사이퍼폴을 총괄하는 집단으로 모든 사이퍼폴 중 가장 직위가 높으며 무력이 가장 강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평소에는 가면을 쓰고 다니며 신분을 철저하게 감추고 다니기에 일반적인 인간은 이들의 정체조차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과거 CP9이었던 인물들이 대거 CP0에 포함되었기에 독자들은 CP0의 멤버들 몇몇의 정체를 아는데요. 현재까지 얼굴과 이름이 공개된 CP0는 로브루치, 카쿠, 스펜담, 스투시, 칼리파, 블루노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과거 CP9 시절에도 준수한 무력을 보여줬던 인물들이기에 성장을 거듭한 현재는 더 강해졌을 것입니다. 특히 이들 중 독보적으로 강했던 로브루치는 CP0 중에서도 가장 강할 것으로 추정되며 유일하게 B티어에 속하지 않는 CP0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아직 정체가 밝혀지지 않은 CP0는 CP0A와 게르니카, CP0C와 마하가 있습니다. 그리고 CP0의 강함을 엿볼 수 있는 장면은 CP0A가 사왕 카이도우와 루피의 싸움 도중에 난입하여 잠시나마 루피를 묶는 데 성공하는 장면인데요. 다만 이후에는 분노한 카이도우에게 맞아 죽어버리며 분노한 사왕에게는 상대도 되지 않음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게르니카가 살아있다는 것이 밝혀지며 게르니카의 맷집이 대단하다는 것이 연출되기도 하였습니다. 로빈은 밀짚모자 일당의 고고학자이며 과거부터 비전투원들 중에서는 독보적인 강자로 묘사되었던 캐릭터입니다. 특히 밀짚모자 일당의 합류 직전에는 쌍디보다도 강하다고 평가받은 캐릭터입니다. 다만 2부에 들어선 이후에는 전투 비중이 많이 줄어들어 버렸습니다. 하지만 와노쿠니에서 토비로포 블랙마리아를 잡아내는데 성공하며 로빈 역시 과거보다 성장했음을 증명했으며 여전히 전투력의 출중함을 입증하였습니다. 그리고 로빈은 와노쿠니 전쟁 이후 블랙마리아를 잡아낸 업적을 인정받아 현상금이 무려 9억 3천만 베리로 격상하였습니다. 그렇기에 로빈은 현상금만 놓고 본다면 그 어떠한 사왕 간부들보다 높으며 사왕 최고 간부들과 비교하여도 크게 밀리지 않는 높은 현상금을 지닌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현상금이 무력의 척도는 아니며 로빈의 현상금이 높은 이유가 고대 문자를 해독할 수 있기 때문임을 감안하면 아직은 로빈이 상황 최고 간부들보단 약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다만 토비로프를 무리 없이 잡아낸 것을 보면 확실히 상황 간부들보다는 강하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에이스는 전 흰수염 해적단 2번 대대장이었던 인물입니다. 에이스는 과거 어린 시절부터 두각을 드러내던 슈퍼 루키였으며 포텐셜만 놓고 보면 최소 사왕급이었던 인물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에이스의 아버지는 원피스 세계관 최강자 해적왕 로저이며 에이스는 어린 시절부터 루피와 함께 해군 영웅 거프에게 트레이닝을 받았습니다. 또한 자연계 악마의 열매 중에서도 상위권에 속하는 이글이글 열매를 먹었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에이스는 어린 나이에 단명하게 되며 크게 성장하지 못하였고 결국 최종적으로 칠무의 하위권 강자로밖에 성장하지 못했습니다. 에이스는 흰수염 해적단에 합류하기 이전 세계 최강의 사나이가 되기 위하여 당시 세계 최강의 사나이로 불리운 흰수염을 잡고자 하였고 이를 막아서는 징베와 대결하게 됩니다. 그리고 에이스는 징베와 혈투를 한 끝에 판정승을 거두었고 곧바로 흰수염을 만나 흰수염과 대결하게 됩니다. 하지만 흰수염과 에이스의 격차는 너무나도 심했기에 흰수염은 주먹을 휘두르지조차 않고 에이스를 제압했습니다. 그리고 흰수염은 에이스를 반강제로 흰수염 해적단에 합류시켰고 에이스도 조금의 방황은 있었으나 결국 흰수염 해적단에 합류하였습니다. 그리고 이후 에이스는 흰수염 해적단 2번 대대장으로 활약하였습니다. 하지만 티치가 사치를 살해하는 비극적인 사건이 일어난 이후 에이스는 티치를 응징하기 위하여 홀로 티치를 추적했고 결국 바나로 섬에서 티치에게 패배하며 해군에 넘겨졌고 이를 구실로 정상결전이 발발합니다. 그리고 에이스는 기적적으로 구출된 이후 아오키지를 막아섰고 해군을 쓸어버리는 활약을 하였으나 결국 아카이누의 도발을 이기지 못하고 사망해버렸습니다. 모리아는 전 칠무이였던 인물이자 가이도우의 라이벌이라고 불린 인물입니다. 모리아는 초인계 악마의 열매 그림자 열매를 먹은 인물이기에 상황에 따라서 전투력 변화가 큰 인물입니다. 다만 거의 만전 상황으로 추정되는 정상결전에서 징베에게 너무나도 쉽게 제압되었기에 만전 상황이라 할지라도 칠무의 최약체로 보입니다. 다만 전성기 시절에는 카이도우와 라이벌이었다는 설정이 있기에 어쩌면 과거 전성기에는 칠무의 중에서도 상위권 강자였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모리아는 과거 그림자를 최대로 흡수한 이후 전력으로 펀치를 날리자 섬이 반파되는 엄청난 위력을 선보이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이미 15살에 록세적단에 합류하여 세계적으로 이름을 떨쳤으며 주요 간부로 분류되었던 카이도우와 라이벌로 불렸던 인물입니다. 하지만 모리아는 현재까지 보여준 행보가 너무나도 약한데요. 모리아는 카이도우의 라이벌이긴 하였으나 결국 생채기 하나도 내지 못하고 패배하였으며 나이가 든 이후에는 루키 시절 루피에게도 패배하였으며 정상결전에서는 징베에게 조살났습니다. 또한 정상결전 이후에도 도플라밍고에게 제거당할 뻔한 것과 홀로 하치노스 섬에 쳐들어가서 티치는 나서지도 않았음에도 단 한 대의 타격도 하지 못하고 농락당하는 모습만 나온 것을 감안하면 모리아의 전투력이 칠무에 치고는 매우 낮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에넬은 하늘섬의 최종 보스였던 인물이며 당시 엄청난 충격을 주었던 인물입니다. 에넬이 먹은 악마의 열매는 자연계 악마의 열매 쿠릉쿠릉 열매로 에넬은 번개를 자유자재로 다룰 수 있습니다. 또한 열매의 능력만 놓고 보며 원피스 세계관에서도 손꼽히는 능력을 지녔으며 자연계 열매 끝판왕들이라고 불리우는 해군 대장과 비교하여도 전혀 밀리지 않는 사기적인 능력을 지녔습니다. 그렇기에 에넬은 오로지 능력만으로 최소 7무의 급은 되는 인물이며 다인전에서는 상황 최고 간부를 상회하는 무력을 지녔을 것으로 추정되는 인물입니다. 다만 오다 작가님이 에넬이 청해로 내려오게 된다면 5억베리 수준의 강자라고 말하였기에 확실히 상황 최고 간부보다는 약해 보이며 사기적인 악마의 열매를 먹었다는 공통점이 있는 에이스와 비슷한 수준의 강자로 추정됩니다. 그리고 에넬은 루피와의 대결을 살펴보더라도 상황 최고 간부급 강자는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에넬은 루피에게 자신의 공격이 통하지 않자 채술과 기본기를 바탕으로 루피와 대결하였는데 그 당시 패기도 운용할지 모르는 루피에게 패배하였습니다. 그렇게 에넬의 패기와 기본도는 솔직히 말하면 수준 이하라고 평가할 수 있으며 에넬은 전형적인 능력발 캐릭터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에넬은 사기적인 악마의 열매 능력이 있음에도 칠무의 하위권 강자로 평가하였습니다. 오뎅은 로저와 모험하며 결국 최후의 섬 라프텔에 도달하게 되었고 그곳에서 데뷔보 원피스의 정체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오뎅은 조이보이가 남긴 원피스를 보고 언젠가 나타날 조이보이를 위하여 와노쿠니를 개국해야 한다고 판단하였고 와노쿠니를 개국하기 위하여 와노쿠니를 장악하고 있는 카이도우를 몰아내려 합니다. 하지만 결국 오뎅은 카이도우에게 패배하였고 카이도우와 오로치에 의하여 사형당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신복인 아카자의 군함자들에게 자신의 의지를 이어 와노쿠니를 개국하라고 말하였고 키네몬 칸주로 라이조 키쿠는 토키의 능력을 사용하여 20년 후 미래로 갑니다.
그리고 덴지로 아슈라 동자, 카와마츠 이누아라시, 네코마무시 이조는 20년의 세월을 버텨내며 지옥같은 시간을 보냈고 20년간 전투력이 크게 상승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후 새로운 조이보이 루피가 나타났고 아카자의 고남자들은 결국 카이도우를 몰아내는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흔히 아카자의 고남자 상위로 분류되는 덴지로 아슈라 동자, 카와마츠 이누아라시, 네코마무시 이조는 개개인이 홀로 사왕 최고 간부와 맞설 수 있는 강함을 보여주었으며 류오와 오뎅의 기술을 자유자재로 다루며 카이도우에게도 충격을 입히는 모습을 연출하였습니다. 오거는 검은수염 해적단의 최고 간부로 추정되는 인물입니다. 오거는 현재 검은수염 해적단의 3번 선을 맡고 있는 3번 대대장이며 검은수염 해적단의 초창기 멤버입니다. 오거는 셀리쿠라는 총을 사용하는 저격수이며 정상결전에서 야속과 매치업이 잡힌 인물입니다. 그리고 최근 능력자 사냥을 통하여 초인계 악마의 열매 워프워프 열매를 먹게 되었고 이 능력을 활용하여 바다를 누비며 어디에서든 활약을 펼치고 있습니다. 오거는 새롭게 검은수염 해적단에 합류한 것으로 추정되는 아오키지와 함께 토트랜드를 급습하여 푸딩을 납치하였으며 곧바로 검은수염 해적단으로 복귀한 이후 티치와 로우의 대결에 난입하여 티치가 위기에 빠지자 구해주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를 로우조차 파괴하지 못한 것을 보면 워프워프 열매 능력이 발동하게 된다면 견문색 패기가 뛰어난 인물도 대응하기 힘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오거는 초장거리 사격도 가능한 인물이며 인간의 급소를 정확하게 조준 가능한 인물이기에 워프워프 열매의 능력과 패기를 사용하여 멀리서 장거리 사격을 한다면 상대하기가 매우 까다로울 것으로 추정됩니다. 또한 오거는 전투가 시작되면 누구보다 빠르게 목숨을 앗아가려 하는 잔인한 인물이기도 합니다. 스무디는 빅맘 해적단의 최고 간부 3장성 중 한 명이며 유일한 여성 상황 최고 간부인 캐릭터입니다. 스무디는 초인계 악마의 열매 즙즙 열매를 먹은 인물로 평소에는 악마의 열매 능력을 사용하여 주스를 뽑아 먹는 것밖에 하지 않으나 전투가 시작되면 끈적끈적한 주스를 활용하여 상대방의 발을 묶거나 변수를 창출하는 모습을 연출합니다. 다만 전투에 활용하기 적합한 열매는 아니기에 스무디는 검을 사용하여 검수를 펼치거나 무장색 패기를 사용하여 주로 전투합니다. 다만 스무디는 레이즈와의 전투를 제외하면 제대로 된 전투 장면이 나오지 않았으며 밀지모자 일당이 토트랜드를 급습했을 때도 사왕 최고 간부이자 9억 베리의 여성이라고만 띄워줬을 뿐 별다른 활약을 하지 않았으며 전투가 발발하여도 다이우쿠와 함께 중계를 하는 모습을 보이며 독자들 사이에서는 꾸준히 거품설과 버스설이 도는 인물입니다. 하지만 타마고 남작이 현상금 9억대의 강자라는 이름은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니지 라고 말하며 스무디가 아직 전력을 드러낸 적이 없을 뿐 무력만큼은 9억 베리에 걸맞는 강자라고 암시하였기에 추후 스무디의 제대로 된 전투 장면이 나오면 평가가 상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현재 빅맘 해적단이 거의 괴멸한 상태이기에 스무디가 재등장할지도 미지수이긴 합니다. 바제스는 검은수염 해적단의 최고 간부로 추정되는 인물입니다. 바제스는 현재 검은수염 해적단의 1번 선을 맡고 있는 1번 대대장이며 행동대장이라고 불리우는 인물입니다. 또한 강자들이 범람하며 사왕 해적단이라고 불리는 검은수염 해적단에서도 절대적인 신뢰를 받는 강자라고 알려졌기에 바제스가 평소에는 경박하고 가벼운 인물이긴 하나 전투력만큼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작중에서 늘 패배하는 모습만 그려졌기에 바제스의 평가가 낮긴 하지만 힘 열매를 먹은 이후에는 과거보다 훨씬 강해졌을 것으로 추정되기에 현 시점에서는 상황 최고 간부 수준의 모력 정도는 탑재했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바제스는 과거 정상결전에서 티치와 센고쿠의 싸움에 난입하여 센고쿠를 기습하려 하였으나 갑자기 거프가 나타나 바제스를 날려버렸고 바제스는 매우 당황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때 바제스는 비록 패배하긴 하였으나 거프에게 얻어맞고 곧바로 리타이어 되지 않은 것만으로도 바제스의 전투력을 고평가해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 바제스는 드레스로자에서 사보와 대결하였으나 결국 사보에게도 패배하였습니다. 하지만 이후 수준급 회복력을 보여주며 곧바로 사보를 추적하여 혁명군의 본거지를 발견하는 의외의 업적도 세웠습니다. 그리고 현재 힘 열매를 먹은 이후에는 섬을 통째로 던져버리는 말도 안 되는 괴력을 보여주기도 하였습니다. 크래커는 빅맘 해적단의 최고 간부인 인물이며 카타쿠리 스무디와 함께 삼장성으로 불리는 인물입니다.
크래커는 루피와 가장 먼저 맞붙은 사왕 최고 간부로 당시에는 도플라밍고보다 우위로 평가받으며 사왕 해적단의 강함을 익히 알린 인물입니다. 다만 최근에는 칠무애들의 재평가가 이루어졌으며 도플라밍고와 루피의 대결을 살펴보면 도플라밍고가 많은 페널티를 안고 싸웠기에 이 대결만으로 크래커가 도플라밍고보다 강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무리며 최근에 들어선 도플라밍고가 크래커보단 강하다는 의견이 지대적이긴 합니다. 루피는 드레스로자에서 로우와 힘을 합쳐 도플라밍고를 꺾는데 성공하였고 이후 토트랜드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빅맘은 루피가 나타났다는 소식을 듣고 도플라밍고를 깎은 강자라는 것을 알았음에도 크래커를 보내 루피를 대지하려 했을 만큼 크래커를 신뢰하였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크래커는 기어볼을 사용하는 루피와 오랜 기간 포각으로 싸웠으며 비스킷 열매를 매우 잘 활용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크래커는 무장색 패기도 잘 활용하는 모습을 보였으며 기초 전투력과 검술도 괜찮은 모습을 연출하였습니다. 잭은 백수해적단의 최고 간부 대간판 중 한 명이며 대간판 중에서는 아직은 가장 약하다는 평가를 받으며 막내 포지션을 소화하는 인물입니다. 하지만 전투력만큼은 카이도우도 신뢰하는 정도이며 잭이 스로나 이누아라시와 네코마무시에게 밀리자 카이도우는 잭이 약한 게 아니라 이누아라시와 네코마무시가 강하다고 말해줄 만큼 잭을 인정해주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카이도우는 조커 타라치 작전 당시 센고쿠 후지토라 추루가 있는 해군선에 잭을 홀로 파견시키며 잭을 과하게 신뢰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습니다. 잭은 동물계 고대종 악마의 열매 코끼리 열매 모델 매머드를 먹은 인물로 백수해적단의 간부 중 거의 유일하게 공룡을 모델로 한 열매를 먹지 않은 인물입니다. 그렇게 잭은 타 간부들에 비하여 기동성은 떨어지나 힘과 맷집만큼은 특출난 모습을 보이는 인물입니다. 또한 인간형 상태로도 만전 상태의 네코마무시와 이누아라시를 상대할 만한 강자이기도 합니다. 다만 백수해적단의 대간판끼리 비교하면 킹에게 밀리는 것은 물론이고 퀸에게도 근소하게 밀리는 것으로 보이기에 대간판 중에서는 가장 약했던 인물이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러브루치는 역대 최강의 CP9이라고 불렸던 인물이며 현재는 역대 최고의 사이퍼폴이라고 불리고 있을 만큼 세계정부에서 신뢰하는 강자입니다. 러브루치는 어린 시절부터 특수한 목적으로 세계정부에서 길러낸 인간병기이며 성인이 된 이후 CP9으로 활동했습니다. 그리고 러브루치는 NES 로비에서 고대 문자를 해독할 수 있는 로빈을 납치하여 처형하려 하였고 이 과정에서 루피와 대결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계정부 측에서는 크로커다일을 꺾은 이후에 루피에게도 러브루치가 승리할 것을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하지만 루피가 기어 세컨드를 각성하며 결국 러브루치는 패배했고 러브루치는 세계정부로부터 쫓기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루치는 자신을 찾아온 모든 암살자를 제거하였고 세계정부에서도 러브루치의 능력을 인정하며 다시 한번 사이버폴이 되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루치는 사이퍼폴 중에서도 가장 강력한 집단이며 사이퍼폴을 총괄하는 집단인 CP0에 배치되었고 CP0 중에서도 사실상 대장을 맡고 있을 만큼 세계정부로부터 신뢰받고 있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베가펑크를 잡기 위하여 에그헤드 섬으로 향했고 에그헤드 섬에서 머물던 루피와 리벤지 매치가 이루어졌지만 루피가 기어5 모드를 사용하자 이번에도 아쉽게 패배하였습니다. 퀸의 현상금은 무려 13억 2천만 베리로 상황 최고 간부들 중 2인자가 아닌 인물들 중 가장 높은 현상금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퀸은 동물계 고대종 악마의 열매 용용열매 모델 브라키오사우루스를 먹은 인물이며 악마의 열매 능력을 사용하면 매우 강력한 모습을 연출합니다. 그리고 퀸은 프랑키와 마찬가지로 전신을 개조한 사이보그 인간이며 피지컬이 워낙 거대한 인물이기에 힘과 맷집이 타고난 캐릭터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특히 퀸은 맷집에서 특출난 모습을 보이는 캐릭터인데요. 퀸은 루피의 공격을 받아내고도 손쉽게 버텨냈으며 빅맘의 핵골밤 자이언트 스윙 콤보를 맞고도 쉽게 버텨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다만 마르코와의 대결에서 킹과는 다르게 대결이 끝난 이후 충격을 입은 듯한 모습을 보였기에 확실히 2인자급 레벨의 인물은 아닌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일부 독자들은 퀸의 현상금이 너무 높게 평가되어 있다고 말하며 카타쿠리보다 높은 것을 납득하기는 힘들다고 말하는 독자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제 생각에는 퀸의 현상금이 높은 것도 맞긴 하나 카타쿠리가 저평가를 받은 부분이 더 크다고 생각됩니다. 야솝은 빨간머리 해적단의 최고 간부로 추정되는 인물이며 우솝의 아버지로 밝혀진 인물입니다. 야솝은 원피스 세계관 최고의 저격수 중 한 명으로 정평이 나 있으며 도시 한가운데에 있는 개미의 머리를 정확하게 노릴 수 있을 만큼
사격 실력이 뛰어난 캐릭터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야솝은 견문색 패기가 매우 뛰어난 인물로 알려져 있으며 견문색 패기만큼은 빨간머리의 작단에서 견문색의 살인마라고 불리는 샹크스를 제외하면 가장 강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야솝은 필름 레드에서 우타의 능력에 의하여 샹크스를 포함한 자신의 동맹군이 우타월드로 끌려가자 견문색 패기를 사용하여 우속과 함께 가상세계와 현실세계를 잇는 역할을 하며 토트무지카를 격파하는데 큰 공을 세웠기에 야솝의 견문색 패기가 매우 뛰어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레일리가 견문색 패기도 종류가 나뉜다고 했는데 아마도 야솝은 카타쿠리, 카이도우, 루피처럼 미래를 볼 수 있는 인물은 아니라 다른 방향으로 견문색 패기의 각성을 이뤄낸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리고 야솝은 무장색 패기 역시 뛰어날 것으로 추정되며 야솝은 총알에 무장색 패기를 실은 이후 사격을 통하여 전투할 것으로 추정되는 캐릭터입니다. 럭키루는 빨간머리의 적단의 최고 간부로 추정되는 인물이며 직책은 요리사인 인물입니다. 럭키루는 항상 거대한 고기를 먹고 있으며 심지어 정상결전에 난입하였을 때도 고기를 먹고 있는 모습을 보였기에 일부 독자들은 럭키루의 강함의 원천이 고기이며 어쩌면 고기가 일종의 포션이거나 럭키루가 고기 열매 능력자라고 추정하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럭키루가 먹는 고기는 다이어트를 위한 닭고기라고 밝혀졌기에 고기와 럭키루의 강함은 무관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럭키루는 설정상 패기의 고수로 알려진 인물이기에 무장색 패기와 견문색 패기를 높은 수준으로 구사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리고 럭키루의 전투 스타일은 자신의 거대한 체구를 이용하여 자신의 몸을 마치 볼링공처럼 활용하여 람머스처럼 상대방을 공격한다고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볼링공 공격을 할 때 무장색 패기를 두를 것으로 추정되기에 다이아몬드 조주와 전투 방식이 유사하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럭키루는 전투가 시작되기 전에는 유쾌한 모습을 보이나 전투가 시작되면 사람의 목숨을 서슴없이 앗아가는 잔혹한 면모도 보여준 인물이기도 합니다. 킬러는 키드의 적단의 2인자인 인물이며 조로와 함께 선장이 아닌 인물 중 초신성이라고 불리는 인물입니다. 킬러는 오니가시마 옥상에서 빅맘 카이도우와 겨룬 인물이며 빅맘과 카이도우의 기술을 수차례 막아내며 카이도우에게 타격을 집어넣는 모습을 연출하며 확실히 초신성 중에서 강한 편임을 입증하였습니다. 그리고 킬러는 조로와 겨루와 아쉽게 패배하긴 하였으나 이때 킬러는 스마일 부작용으로 인하여 정신이 붕괴되어 있던 상태라 이 덱을만 보고 두 캐릭터의 우위를 확정지을 수는 없습니다. 또한 조로가 스마일 부작용 상태의 킬러에게 저 녀석 강하다 라고 말하며 전투력을 인정해 주었기에 풀 컨디션 상태의 킬러는 조로와도 겨룰 수 있는 강자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킬러는 와노쿠니에서 초신성 바질 호킬스와 겨루어 승리를 거두었으며 키드가 빅맘을 잡으러 갈 수 있게 도와주었습니다. 그리고 이때 킬러는 냉철한 판단력과 뛰어난 지략과 전투 센스를 보여주며 사륙무인이라는 이명을 가진 무자비한 킬러치고는 매우 지능적으로 전투하는 캐릭터라는 것이 공개되었습니다. 쿠마는 혁명군에 소속된 인물인데 어떠한 이유로 세계정부의 수하가 된 인물입니다. 쿠마는 혁명군의 간부인 인물이며 혁명군에서도 주요 인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쿠마는 드래곤이 인정하는 실력자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쿠마는 칠무회가 된 이후 정부의 명령을 받고 밀지모자 일당을 처리하기 위하여 샤봉디 제도에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쿠마는 밀지모자 일당에게 압도적인 실력을 행사하며 조로에게 엄청난 데미지를 입히기도 하였으며 밀지모자 일당 전원을 세계 각지로 날려버리기도 하였습니다. 물론 이제 와서 돌이켜보면 쿠마가 밀지모자 일당을 일부러 세계 각지로 날린 이유는 해군대장 키자루로부터 드래곤의 아들 루피를 지키기 위해서라고 추정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쿠마는 곧바로 정상결전에 참전하게 되었고 오즈에게 엄청난 파워의 충격파를 발사하여 순식간에 오즈의 진격을 막아섰습니다. 그리고 쿠마는 정상결전 이후 인격을 완전히 포기하고 세계정부의 수하가 되었으며 자신은 천룡인의 노아이가 되었으며 자신을 모티브로 한 파시피스트와 세라핌을 제작하는데도 동의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사보가 레벨리 회의 도중 마리조아를 습격하여 쿠마를 구출해내는데 성공하였기에 혁명군으로서 쿠마의 활약이 매우 기대됩니다. 또한 쿠마가 킹과 마찬가지로 특수한 종족이라는 것도 공개되었기에 추후 쿠마의 종족의 비밀이 밝혀지면 쿠마는 티어가 상승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징베는 오랜 기간 칠무회로 이름을 떨친 인물이자 바다의 협객이라고 불린 강자입니다. 또한 징베는 일부 시절을 기준으로 본다면 루피보다도 강했을 가능성이 높은 인물입니다. 다만 현 시점에서는 밀지모자 일당에서 4위로 평가받고 있으며 쌍디보다도 약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캐릭터입니다. 징베는 과거 에이스와 7위간의 혈투 끝에 아쉽게 판정패를 당했으며
정상결전에 참전하여 루피를 조력하며 에이스를 구출하는 데 많은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징베는 그 과정에서 모리아를 꺾는 데 성공하며 불굴의 정신력을 보여주며 카이누의 추적을 오랫동안 피해내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그리고 2부에 들어서는 본격적으로 멜지모자 일당과 엮이기 시작하였으며 토트랜드 편에서는 멜지모자 일당이 되기로 약속하였고 와노쿠니 편에서 정식적으로 멜지모자 일당에 들어오는데 성공하였습니다. 그리고 징베는 빅맘 해적단을 탈퇴하는 과정에서 사왕에게도 전혀 겁먹지 않는 모습을 보이며 정신력이 매우 뛰어난 인물임을 증명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징베는 와노쿠니 전쟁에 참가하여 토비로포 후주를 잡아내는 데 성공하며 현상금이 11억 베리로 상승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징베는 멜지모자 일당에 합류하였기에 추후 전투력이 계속하여 성장할 것으로 추정되기에 장래가 기대되는 인물이기도 합니다. 조즈는 흰수염 해적단의 3번 대대장인 인물로 흰수염이 가장 신뢰하는 인물 중 한 명입니다. 조즈는 어린 시절부터 흰수염 해적단에서 활약하던 인물로 과거 어린 시절 흰수염 해적단과 로저 해적단의 전쟁에 참가하여 로저 해적단의 간부 노주돈을 저지하는 모습을 연출하였습니다. 그리고 조즈는 정상결전에서도 종횡무진 활약하였는데요. 미호크는 흰수염과 자신의 진정한 거리를 알기 위하여 흰수염에게 세계 최강의 참격을 날렸으나 조즈가 달려와 이를 가볍게 막아냅니다. 그리고 이후 곧바로 마린포드 크기만한 거대한 빙하를 마린포드에 던져버리는 모습을 연출하며 거인족들을 아득히 상회하는 힘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흰수염과 대치하는 아오키즈에게 브릴리언트 펑크를 장렬시켜버리며 아오키즈에게 치명상을 입히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마르코와 흰수염이 당하며 한눈을 팔기 전까지는 아오키즈를 계속하여 묶어두는 모습을 연출하였고 조즈는 해군대장과도 겨룰 수 있는 강자라는 것을 연출하였습니다. 다만 조즈는 도플라밍고에게 제지당하는 모습을 연출하였고 이후 도플라밍고가 상황 최고 간부를 압도할 만한 강자는 절대 아님이 밝혀지면서 조즈의 무력이 평가절하되고 있습니다. 또한 흰수염 해적단의 진정한 3인자는 비스타였다는 것이 밝혀지며 조즈의 평가는 다시 한번 하락하였습니다. 하지만 조즈는 상황 최고 간부 내에서는 이체관들과 비스타를 제외하면 가장 강한 인물임은 거의 확실해 보입니다. 행콕은 한 번의 원정만으로 8천만 베리의 현상금이 걸린 인물이며 그 이후 곧바로 질무회가 되었기에 오랜 기간 현상금이 동결되었습니다. 참고로 행콕은 작중에서 공개된 첫 현상금이 가장 높은 인물로 오하라의 악몽 니코로빈, 세계 최강의 생물 카이도우, 타고난 몬스터 빅맘 등 엄청난 행보를 보인 인물들조차 첫 현상금을 책정할 때 8천만 베리로 책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에 행콕이 도대체 무슨 짓을 했길래 한 번에 8천만 베리라는 높은 현상금이 걸렸는지 독자들은 많이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행콕은 과거 천룡인들의 노예였기에 천룡인의 민낯을 알고 있는 인물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정부에서 행콕을 칠무회로 인정한 것을 보면 행콕이 얼마나 강한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행콕은 칠무회가 된 이후 정상결전에 참전했고 정상결전에서 파시피스타를 원컵 내버리는 장면과 스모커를 손쉽게 막아내는 모습을 연출하였습니다. 그리고 행콕은 칠무회 제도가 철폐되었을 때도 자신을 둘러싼 해군을 보며 우리가 칠무회가 된 이유는 강해서이다 라고 말하며 자신감을 드러내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행콕은 검은수염 해적단이 아마존 릴리에 침공하자 행콕은 카타리나 데본과 바스코샷을 석화시키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이때 행콕의 새로운 현상금이 공개되는데 행콕의 현상금은 무려 16억 5,900만 베리로 모든 상황 최고 간부를 상회하는 금액입니다. 크로코다일은 전 칠무회 중 한 명이며 크로스 길드를 창설한 인물입니다. 크로코다일은 논외급 칠무회인 미호크를 제외하면 가장 먼저 등장한 칠무회이기에 당시에는 압도적인 퍼포먼스를 보여주었으나 결국 패기는커녕 기어를 운용하지도 못하는 루피에게 패배하는 실망스러운 모습을 연출하였습니다. 그렇기에 크로코다일은 오랜 기간 칠무회 최악체 캐릭터로 평가받았습니다. 하지만 크로코다일은 정상결전에 참전하여 아카이누의 진격을 저지하거나 에이스의 처형을 늦추는 등 활약을 하였고 미호크의 공격을 막아내며 루피를 구해주기도 하며 과거 알라바스타 시절보다는 확실히 강해졌다는 평가를 받으며 과거 크로코다일이 약했던 것은 너무 초반에 등장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크로코다일은 칠무회 제도가 철폐된 이후 미호크와 버기를 섭외하여 전 칠무회 연합인 크로스 길드를 창설하였고 크로스 길드는 머지않아 상황 중 하나라고 불리게 되었습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조그마한 오해가 있어서 세간에는 크로스 길드의 리더가 버기라고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인 리더는 미호크와 크로코다일이기에 크로코다일은 칠무회 제도가 철폐된 이후 가장 많은 수혜를 받은 캐릭터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도플라밍고는 전 칠무회 중 한 명이며 드레스로자를 파멸로 몰아간 장본인입니다. 도플라밍고는 과거 칠무회 시절 미호크와 함께 칠무회를 대표하는 캐릭터로 묘사되었으며 해군 원수나 세계정부의 관계자 앞에서도 당당한 모습을 보이며 엄청난 포스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도플라밍고는 칠무회로서 정상결전에 참전하게 되었고 그곳에서 오즈의 다리를 매우 쉽게 잘라버리는 모습과 다이아몬드 조즈를 잠시나마 무력화시키는 모습을 연출하였습니다. 그리고 도플라밍고는 드레스로자에서 로우, 루피를 동시에 상대하였으며 로우의 팔을 잘라버리기도 하였으며 루피와 대등한 폐양색 충돌을 연출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쌍디에게도 매우 쉽게 판정승을 거두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도플라밍고는 해군대장 후지토라조차도 저지하기 버거운 세장을 펼쳐내며 칠무회가 얼마나 강력한 존재인지 증명하였습니다. 하지만 결국 루피에게 패배하였고 도플라밍고는 칠무회에서 제명된 이후 임펠다운에 수감되었습니다. 그리고 도플라밍고는 아직까지 임펠다운에 갇혀있기에 자신의 친구들인 칠무회들이 떡상할 때 홀로 떡상하지 못하고 감옥에 박혀있는 처량한 신세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일부 독자들은 아직 도플라밍고의 시대는 오지 않았으며 출소 도피봄은 반드시 온다고 말하고 있기도 합니다. 비스타는 전세계에서 이름을 날린 대거모이며 세계 제1의 검사라고 불리는 미호크조차도 인정하는 강자입니다. 또한 조로가 와노쿠니 이후 대거모라는 이명을 획득하였는데 비스타는 이미 첫 등장부터 대거모라고 불리고 있었기에 최근 비스타의 강함이 재평가되고 있기도 합니다. 비스타는 정상결전에서 미호크와 마부토 호각으로 싸웠으며 오랫동안 미호크의 발을 묶는 데 성공하며 미호크가 루피를 추적하는 것을 완벽하게 막아냈습니다. 그리고 비스타는 비록 흰수염 해적단의 5번 대대장이긴 하나 과거부터 조즈, 마르코와 함께 자주 묶이며 마조비라고 불리며 흰수염 해적단의 최고 간부로 취급받았으며 조즈가 도플라밍고에게 조정당하는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인 이후에는 비스타가 마르코에 이은 흰수염 해적단의 3인자라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또한 공식 설정집에서 흰수염 해적단의 행동대장이라고 밝혀졌으며 미호크와 호각으로 겨룰 수 있는 기량하는 굴지의 대거모라는 설정이 공개되며 비스타가 흰수염 해적단의 3인자라는 것이 거의 확정났으며 조즈보다 근소하게 강할 것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스타는 미호크와의 대결, 해군과의 대결에서 장미를 흩날리는 모습을 보이며 장미와 관련된 열매 능력자라는 설도 제기되었으나 원피스 세계관에는 열매를 먹지 않더라도 특수한 능력을 사용하는 인물들이 허다하기에 비스타는 악마의 열매를 먹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으며 수준 높은 패기와 검술을 바탕으로 전투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반디월드는 과거 30년 전 로저와 흰수염이 바다를 지배하던 시절에 이름을 날렸던 대해적입니다. 반디월드는 매우 난폭한 해적으로 알려져 있으며 해군 세계정부 해적을 가리지 않고 모조리 공격하였던 인물입니다. 그래서 결국 세계정부에서는 거프와 센고쿠를 주축으로 함대를 꾸려 반디월드를 공격하였고 반디월드는 결국 해군연합에게 패배하며 임펠다운 레벨 6에 수감되었습니다. 그리고 티치가 정상결전 도중에 난입하여 레벨 6의 모든 재수들을 풀어주었고 반디월드도 이때 세상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30년이라는 시간이 흘러 반디월드는 늙어버렸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루피와 호각으로 싸우는 모습을 보여주며 전설의 해적다운 강함을 증명하였습니다. 또한 반디월드는 모아모아 열매를 먹은 인물이기에 다인전에 특히 능한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아카이누급의 강자라 할지라도 모아모아 100호를 막는 것은 부담스러워하는 모습을 보일 만큼 반디월드는 사기적인 악마의 열매 능력을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무장색 패기와 견문색 패기 역시 능숙하게 구사하는 모습을 연출하기도 하였습니다. 킹은 백수해적단 대간판 중 한 명이며 백수해적단의 2인자라고 불리는 인물입니다. 킹은 과거 신의 종족이라고 불리운 루나리아족이기에 특수한 불을 자유자재로 다룰 수 있으며 공중에서 날아다닐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킹이 킹이라는 이름을 가지게 된 이유는 카이도우와 함께 연구소를 탈출하는 과정에서 카이도우가 킹에게 너는 강하니까 킹이라고 해라 라고 말해준 점을 감안하면 킹은 과거부터 카이도우에게 인정받을 만한 강자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방어력과 내구도만큼은 카이도우를 상회한다는 언급도 있기에 방어력과 맷집이 매우 뛰어난 인물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등에 불꽃이 켜져 있다면 웬만한 공격에는 충격조차 받지 않기에 상대하는 방법을 모른다면 킹보다 강하다고 할지라도 킹을 제압하기가 매우 힘들 것입니다. 그리고 킹은 무장색 패기도 매우 잘 다루는 인물이며 불을 활용한 공격도 잘 구사하는 인물이기에 공격력도 매우 높은 인물입니다. 그렇기에 킹은 마르코와 공통점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두 캐릭터 모두 상황급 방어력, 준수한 공격력,
새의 형태를 띄어서 전투한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렇게 독자들은 킹과 마르코를 자주 비교하곤 합니다. 그리고 와노쿠니에서 조로와 마부터 패배하긴 하였으나 조로가 엠마를 각성하고 페이감을 터득하기 이전까지는 조로를 압도하는 모습을 연출하며 자신의 강함을 입증하였으며 각성한 조로를 상대로도 거의 대등한 모습을 연출하였습니다. 카타쿠리는 빅맘 해적단의 실질적인 2인자로 불리는 인물입니다. 빅맘 해적단은 가족들로 이뤄진 해적단이기에 무력이나 능력보다는 나이로 서열을 나눕니다. 그렇게 빅맘 해적단의 2인자는 빅맘의 장남인 페로스페로입니다. 하지만 빅맘 해적단의 대부분이 차기 선장으로 카타쿠리를 지지하며 능력과 무력만 놓고 본다면 카타쿠리가 페로스페로에게 앞서가기에 독자들 역시 카타쿠리를 빅맘 해적단의 2인자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카타쿠리는 조로를 제외하면 상황 최고 간부 중 유일하게 폐왕색 패기를 소유한 인물이기에 훗날 폐왕색을 각성하여 방출하는 것이 아닌 다른 형태로 활용하는 경지에 오른다면 지금보다 훨씬 강해질 것으로 추정됩니다. 또한 카타쿠리는 무장색 패기와 견문색 패기도 뛰어나며 특히 견문색 패기가 뛰어난 인물인데요. 카타쿠리는 견문색 패기를 너무나도 각성하여 잠시 앞에 미래가 보이는 인물입니다. 그렇게 웬만한 인물은 카타쿠리를 건드리는 것조차 불가능합니다. 또한 카타쿠리는 쫀득쫀득 열매라는 좋지 않은 열매를 먹었음에도 악마의 열매를 매우 잘 활용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악마의 열매 각성까지 이뤄내는 데 성공하며 좋지 않은 열매로도 잘 싸우는 모습을 연출하는 캐릭터입니다. 야마토는 카이도우의 딸이자 와노쿠니를 대표하는 강자 중 한 명입니다. 야마토는 어린 시절부터 카이도우의 후계자 수업을 받으며 매우 혹독한 훈련을 하며 실력을 길렀으며 카이도우의 압도적인 유전자를 그대로 물려받았기에 야마토는 현 시점 빅맘 정도를 제외하며 모든 여성 캐릭터 중 가장 강하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야마토는 오뎅이 사망한 이후 오뎅의 의지를 잇기 위하여 자신의 아버지 카이도우에게 끊임없이 덤볐고 기하급수적으로 강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루피가 와노쿠니에 도달했을 때 야마토는 이미 상황 최고 간부 2인자들에 준하는 높은 전투력을 보유하고 있었으며 잠시 카이도우를 묶어놓는 저력을 보이며 루피가 다시 한번 카이도우에게 도전할 시간을 벌어주며 와노쿠니 전쟁을 승리로 이끌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야마토는 폐왕색을 휘감을 수도 있는 인물이며 카이도우의 시그니처 기술 4명 8개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야마토는 와노쿠니에 로쿠규가 나타나자 순식간에 로쿠규에게 접근하여 4명 8개를 적중시키며 로쿠규에게 치명타를 입히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후 야마토는 밀지모자 일당과 바다로 떠나는 것이 아닌 로큐구 같은 침략자로부터 와노쿠니를 지키는 것을 결정하며 공식적으로 밀지모자 일당에 합류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루피가 야마토에게 언제나 네가 원하면 바다로 데려다 줄게 라고 말했기에 야마토는 훗날 밀지모자 일당에 합류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쌍디는 올블루를 찾기 위하여 밀짚모자 일당에 합류하였으며 밀짚모자 일당에 합류한 이후 늘 전투력 상위권을 유지하였습니다. 그리고 보통 쌍디는 적진의 3인자나 최고 간부를 상대하는 모습을 보이며 실질적인 밀짚모자 일당의 3인자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쌍디는 일부 시절에는 조로와 라이벌 구도를 이루며 조로와 거의 대등한 모습을 연출하였습니다. 하지만 미호크에게 수련을 받은 조로와는 달리 쌍디는 오카마들에게 시달리며 제대로 된 수련을 하지 못하며 조로와 격차가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쌍디는 오랜 기간 별다른 활약을 하지 못하게 되었고 전투원으로서는 한계에 부딪힌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쌍디는 와노쿠니 편에서 화려하게 부활하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쌍디는 와노쿠니에서 혈통인자를 각성하는 데 성공하며 신체 능력이 크게 상승하였으며 웬만한 상처는 쉽게 회복하는 엄청난 회복력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쌍디는 백수해적단의 주요 전력 대간판 3제의 퀸을 잡아내는 데 성공하였으며 퀸을 잡은 이후에도 머지않아 부상을 회복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렇게 쌍디의 방어력과 회복력은 마루코와 비교하여도 밀리지 않으며 밀짚모자 일당 내에서도 루피를 제외하면 방어력과 회복력이 가장 뛰어날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렇기에 현 시점 쌍디는 상황 최고 간부 2인자들과 비견될 만한 강자이며 신세계에서도 상황급 강자와 해군대장급 강자를 제외하면 쌍디를 쓰러뜨릴 수 있는 인물은 없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조로는 밀짚모자 일당에서 루피를 제외하면 유일하게 폐왕색 패기를 다룰 수 있는 인물로 와노쿠니에서 패기감을 터득하며 킹을 꺾어내는 모습을 연출하였습니다. 또한 조로는 무장색 패기와 견문색 패기 역시 높은 수준으로 구사할 수 있는 인물이며 대검호라고 불릴 만큼 검술이 뛰어난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렇기에 조로는 약점이 없는 올라운더라고 볼 수 있습니다. 조로는 특히 와노쿠니에 들어선 이후 전투력이 크게 상승하였습니다.
조로는 밀지모다 일당 중 루피를 제외하면 유일하게 오니가시마 옥상에서 빅맘과 카이도우와 합을 주고받는 모습을 연출하며 밀지모자 일당 2인자다운 강함을 연출하였습니다. 조로는 오뎅의 검 엠마를 사용하여 카이도우에게 상처를 입히며 전투력을 인정받았으며 카이도우와 빅맘의 합동공격인 폐해를 막아내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조로는 백쇄적단의 2인자 킹과의 대결이 성사되었고 전투 초반에는 조로가 킹에게 밀리는 모습을 연출하였습니다. 하지만 조로는 결국 엠마의 힘을 다루는 데 성공하였고 폐양색 피기를 휘감는데도 성공하며 킹의 마스크를 박살내는 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이후 킹과 조로는 전력으로 전투하게 되었고 조로는 여망 3도룡 100상정 비룡 시극을 사용하여 신의 종족이라고 불리우는 킹을 베어버리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그리고 결국 조로가 킹과의 대결에서 승리하게 되었고 조로는 해군대장과 견주어도 밀리지 않는 강자로 성장하였습니다. 빨간머리 해적단은 타 사왕들과는 조금 다르게 선장을 보조해주는 부선장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벤베크맨은 공식적으로 부선장이라고 밝혀진 인물이며 현재까지 공식적으로 부선장이라고 불리는 인물은 로저 해적단의 부선장 레일리밖에 없으며 레일리는 사왕 최고 간부들과는 격이 다른 무력을 가진 인물입니다. 그렇게 일부 독자들은 벤베크맨은 사왕 최고 간부 중 1위인 인물이 아니라 부선장이라는 독보적인 포지션을 가진 인물이기에 마르코 시류보다도 더 강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합니다. 다만 아직까진 정확하게 밝혀진 게 없으며 현재까지의 행보만 보면 키자루를 위협한 것밖에 없으며 레일리는 해적왕의 부선장이라는 특수성이 있기에 아직은 벤베크맨이 마르코 시류 킹 카타쿠리에게 앞서거나 뒤처진다고 확답을 내릴 수 없습니다. 벤베크맨은 샹크스와 함께 정살결전에 난입하여 루피에게 레이저를 날리려고 하는 키자루를 막아서며 아무것도 하지 마라 키자루 라고 말했고 키자루는 오우 벤베크맨 이라고 말하며 곧바로 공격을 중단하는 모습을 연출하였습니다. 그리고 벤베크맨은 필름 레드에서 다시 한번 키자루를 만났고 벤베크맨은 오타를 생포하려는 키자루에게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했을 텐데 키자루 라고 말하며 마치 키자루의 담당 일진 같은 모습을 연출하였습니다. 그렇게 일부 독자들은 벤베크맨이 키자루의 담당 일진이라고 말하며 어쩌면 키자루보다 강할 수도 있다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시류는 과거 임펠다운 부관수장 시절에도 이미 마젤런과 거의 동급의 강자라고 평가받았으며 임펠다운에 수감될 만한 강자들을 손쉽게 베어버리는 모습을 보여주며 자신의 실력을 입증하였습니다. 그리고 시류는 임펠다운에 침입한 티치와 손을 잡은 이후 검은수염 해적단에 합류하게 되었고 시류는 2년 만에 사왕 최고 간부 2인자에 등극하였습니다. 그리고 시류는 압살롬의 투명 열매를 빼앗는데 성공하며 전투력이 더욱 상승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또한 시류는 아직 패기가 어느 정도인지는 공개되지 않았으나 검은수염 해적단에 합류하기 이전부터 이미 무장색 패기와 견문색 패기를 사용할 수 있다고 밝혀졌기에 현재는 패기의 숙련도 역시 높아졌을 것이며 기초 전투력도 상승하였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리고 시류는 티치와 함께 계속하여 악마의 열매 능력자 사냥을 자행하고 있다고 언급되었기에 훗날 시류가 재등장하게 된다면 해군대장급 전투력을 보여줄 수도 있습니다. 다만 과거에 마젤란보다 약했던 것으로 추정되며 마젤란에게 패배하며 임펠다운에 수감되었기에 2년 전 기준으로는 마젤란보다 약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시류는 검은수염 해적단에 합류한 이후 더 성장하였을 것으로 추정되기에 현 시점에서는 마젤란과 대등하거나 그 이상의 강자로 성장하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가바는 로저 해적단 3인자인 인물입니다. 가바는 아직 자세한 전투력이 드러나진 않았으나 정황상 사왕 최고간부 2인자급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로저는 어느 섬에서 오뎅과 처음 만났고 곧바로 카모사리를 사용하여 오뎅을 날려버립니다. 그리고 이후 흰수염이 나타나 흰수염과 로저의 대결이 시작되었고 곧바로 가방과 오뎅이 맞붙습니다. 그리고 가방과 오뎅은 거의 호강의 모습을 보이며 며칠간의 혈투 끝에도 승부를 가리지 못했습니다. 그렇기에 당시 오뎅과 가반은 동급이라고 볼 수 있으며 가반이 제 아무리 로저 해적단의 최고 간부라 할지라도 로저 레일리와는 격차가 심함을 알 수 있으며 로저의 카무사리 한방을 버티기가 힘듦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카이도우가 4명 8개 한방으로 카타쿠리를 꺾은 시점에 루피를 원컵냈으며 거프가 마르코를 딱방콕 내는 장면을 연출하며 사왕 최고 간부 2인자들이라 할지라도 상황급 강자와는 격차가 매우 금이 드러났습니다. 그렇게 카무사리 한방에 큰 충격을 입은 그 당시 오뎅과 가반의 무력이 대등함을 고려하면 가반은 상황 최고 간부 2인자 수준의 강자라고 추정할 수 있습니다.
마젤란은 임펠다운의 전 서장이며 지옥의 주인이라고 불리며 임펠다운을 수호하는 화신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다만 정상결전 이후에는 임펠다운 방어를 실패한 책임으로 직책이 부서장으로 강등되었습니다. 그러나 현 임펠다운의 서장 한야발이 직책만 마젤란보다 높을 뿐 여전히 마젤란이 임펠다운의 모든 일을 결정하고 있으며 한야발 역시 마젤란을 존경한다는 언급이 나왔기에 임펠다운의 진정한 실세는 여전히 마젤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임펠다운은 NES 로비 해군본부와 함께 세계정부의 휘하에 있는 최고기관 중 하나로 불리며 철의 대감옥이라고 불리는 감옥입니다. 그리고 루피와 티치가 임펠다운에 침입하기 이전까지 임펠다운 역사상 타록스는 금사자 시키밖에 없었기에 임펠다운은 뚫리지 않는 철의 감옥이라고 불렸습니다. 그리고 시키는 과거 로저와 호각으로 겨루기도 하였으며 단신으로 마린포드에 쳐들어와 거프 센고쿠 듀오와 반나절을 겨룰 만큼 강한 인물이기에 시키가 탈옥했다고 해서 임펠다운의 명성이 깎이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임펠다운의 제수들은 마젤란을 지옥의 왕, 지옥의 우두머리라고 부르며 마젤란을 강자 취급해주며 임펠다운 레벨 6에 수감된 강자들마저도 마젤란에게는 한 수 접는 것을 알 수 있게 마젤란이 얼마나 강한지 알 수 있습니다. 마르코는 흰수염 해적단 1번 대대장이자 사왕 최고 간부들 중 최강이라고 불리우는 인물입니다. 물론 최근 미호쿠와 쿠잔이 사왕 최고 간부로 합류하며 사왕 최고 간부 최강자 자리의 허들이 많이 높아졌으나 이들은 정통적인 사왕 최고 간부가 아니며 확실하게 선장에게 충성하지 않기에 논외급 사왕 최고 간부라고 부르며 제외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마르코는 방어력만큼은 사왕이나 해군대장과 비교하여도 전혀 밀리지 않으며 오히려 앞서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르코는 정상결전에서 아카이누의 공격을 막아냈으며 키자루의 공격도 막아내며 대장과 호각으로 겨루었으며 와노쿠니에서 빅맘의 헤블리 파이어와 카이도우의 보로브레스를 완벽하게 막아내는 모습을 연출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마르코는 설정상 무장세계의 고수라는 설정도 있기에 공격력 또한 발군인 캐릭터입니다. 그리고 마르코는 가장 사기적인 악마의 열매인 동물계 환수종 세세 열매 모델 불사조를 먹은 인물이며 마르코는 악마의 열매 능력을 사용하여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엄청난 방어력을 선보이며 가공할 만한 공격력을 선보이며 해군대장 사왕과도 겨루는 모습을 수차례 연출하였습니다. 다만 공격력에서 한계를 보이는 인물이기에 사왕이나 구 3대장보다는 한 수 아래로 추정됩니다. 하지만 구 3대장과 비교하면 실망적인 모습을 보여준 신 3대장과는 충분히 견주어 볼 만한 인물입니다. 사부는 루피 에이스의 의형제로 루피 에이스와 마찬가지로 천부적인 재능을 가진 캐릭터입니다. 그렇기에 훗날 해군대장이나 사왕급의 강자가 될 것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사부는 어린 시절 고아왕국의 귀족으로 태어났으며 자신은 모든 사람이 평등한 사회에서 살기를 원했으며 설상가상으로 천룡인의 배를 앞질렀다는 이유로 천룡인에게 폭격을 당하며 사망할 위기에 처했기에 사부는 천룡인과 귀족들을 극도로 혐오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부는 운명처럼 드래곤에게 거둬졌으며 사부는 혁명군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매우 빠른 성장 속도와 재능을 보이며 혁명군의 2인자로 승격하게 되었고 드래곤 이완코브, 코알라 등과 함께 혁명군을 대표하는 강자가 되었습니다. 또한 드레스로자에서 과거 에이스가 먹었던 악마의 열매인 이글이글 열매를 복용하는 데 성공하며 더욱 강해졌습니다. 그리고 사부는 드레스로자에서 후지토라와 호각으로 겨루는 모습을 연출하였으며 검은수염 해적단의 간부 바제스를 상대로 우위를 점하는 모습을 연출하였습니다. 또한 사부는 레벨리 회의 도중 혁명군 간부들을 이끌고 해군대장 후지토라와 로쿠규가 경호 중이던 성지 마리조아를 급습하였고 결국 세계정부에 붙잡혀있던 쿠마를 구출하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그리고 사부는 이후 염제라는 칭호를 얻게 되었으며 드래곤의 명성마저 추월 중이라는 평가를 받았기에 현 시점 사부는 해군대장과 비교하여도 크게 밀리지 않는 강자가 되었을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무가 루루시아 왕국을 소멸시키는 과정에 사부가 휘말려버렸기에 현재는 사부의 생사가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로우는 전 칠무회이자 초신성으로 불렸던 인물이며 현재는 루피 키드와 함께 삼선장이라고 불리며 훗날 신세계를 지배할 대적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로우는 코라손의 도움으로 바경병을 치료하였고 수술 열매를 먹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그리고 로우는 코라손을 죽인 더플라밍고에게 복수하기 위하여 힘을 길렀고 젊은 나이부터 두각을 드러내며 칠무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로우는 머지않아 루피를 만나게 되었고 루피에게 자신에게 사왕 카이도우를 끌어내릴 비책이 있다고 말하며 루피에게 동맹을 제안하였습니다.
그리고 루피가 이를 수락하며 로우와 루피는 동맹을 맺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로우는 루피와 힘을 합쳐 더플라밍고를 잡아내는데 성공하였고 코라손의 복수를 하는데 성공하였습니다. 그리고 이후 로우는 루피 키드와 함께 빅맘 카이도우 연합을 잡아내기로 결정하였고 와노쿠니에서 신세계의 패권을 두고 대전쟁을 벌입니다. 그리고 로우는 사기적인 악마의 열매 능력과 키드와 환상적인 콤비를 보여주며 빅맘을 잡아내는데 성공하였습니다. 키드는 루피 로우와 함께 삼선장으로 불리는 인물이며 조로 루피와 함께 초신성 중 유일하게 폐왕색 패기를 가진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렇기에 주인공 일당을 제외하면 현재 가장 미래가 기대되는 해적이기도 합니다. 키드는 첫 등장 당시 초신성 중 현상금이 가장 높았으며 전투력 또한 최상위권에 해당하는 모습을 보여주며 당시에는 최강의 초신성이라고 불린 인물입니다. 그리고 키드의 행보는 주인공 루피와 매우 비슷하며 폐왕색 패기마저 소유한 인물이기에 루피를 제외하면 초신성 중 가장 강해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키드는 과거부터 사왕조차 두려워하지 않았으며 샹크스에게 덤볐다가 팔을 잃은 이후에도 전혀 위축되지 않았으며 오히려 복수심에 불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카이도우와의 대결에서 패배한 이후에도 끝까지 카이도우에게 굽히지 않고 대항하다가 우동 감옥에 갇히게 되었고 이후 와노쿠니에서 루피 로우와 손을 잡고 카이도우 빅맘 연합을 괴멸시키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로쿠규도 후지토라와 마찬가지로 정상결전 이후 세계징병을 통해 영입된 인물이며 해군에 합류하자마자 해군대장이 된 인물입니다. 도플라밍고는 후지토라가 자신을 감시하기 위하여 드레스로자에 찾아오자 후지토라를 경계하며 로쿠규와 함께 그 실력은 정평이 난 괴물이라고 말하며 로쿠규를 괴물이라고 평가했으며 실력만큼은 뛰어난 인물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또한 로쿠규는 카이도우와 빅맘이 쓰러졌다는 소식을 듣고 곧바로 와노쿠니로 출격하였고 순식간에 킹과 퀸을 포함한 백수해적단을 흡수했습니다. 그리고 간부 따위에게 당해버리면 체면이 안 선다고 라고 말하며 자신이 상황 최고 간부들보다 강함을 암시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자신을 가로막는 아카자의 구남자 야마토와 대치하게 되었고 숲숲 열매의 능력을 활용하여 그들을 손쉽게 제압합니다. 하지만 그 이후 모모노스케의 보로브레스를 맞고 데미지를 입는 모습과 샹크스의 폐왕색 패기를 감지하고 곧바로 도망치는 모습을 보이며 일부 독자들 사이에서 비판을 받고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로쿠규가 아무리 강할지라도 홀로 사왕해적단을 이길 리는 없기에 샹크스를 상대로 도망친 것은 로쿠규를 비판할 수 없으나 모모노스케에게 데미지를 입은 점은 해군대장치고는 실망스러운 부분이 맞긴 합니다. 하지만 이후 위브를 제압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로쿠규의 평가가 다시 상승하였습니다. 후지토라는 정상결전 이후 세계징병을 통해 해군에 영입된 인물이며 해군에 합류함과 동시에 실력을 인정받으며 곧바로 해군대장이 된 인물입니다. 후지토라는 초인계 악마의 열매 쿠궁쿠궁 열매를 먹은 인물로 운석을 떨어뜨리거나 주변의 중력을 조절하는 능력을 지녔습니다. 또한 후지토라는 무장색 패기와 견문색 패기의 숙련도도 매우 높은 인물이며 검술도 뛰어난 검사이기에 약점이 없는 완벽한 올라운더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드레스로자에서 여러분들께 대장급의 클래스를 보여드리죠 라고 말하며 호기롭게 도플라밍고의 세 장을 자르려고 하였으나 으잉 왜 안 잘리지? 라고 말하며 결국 도플라밍고의 세 장을 자르는데 실패하는 모습을 보이며 해군대장 중에서는 최악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당시 후지토라는 칠무회인 도플라밍고를 건드리지는 못하였기에 진짜로 도플라밍고의 실을 자르지 못한 건지는 알 수 없습니다. 또한 조로와 대결할 때마다 압도하는 모습을 보여준 것과 전력을 다하지 않고도 사보에게 우위를 점했던 모습을 감안하면 그래도 해군대장에 걸맞는 무력을 소유한 인물일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제파는 흰수염과 로저가 바다를 지배하던 시절 해군의 핵심 전력으로 평가받는 대장이었습니다. 또한 제파는 해군 영웅 거프, 전 해군 원수 센고쿠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 전설적인 해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제파는 무력이 강해서 이름을 떨쳤으며 해군본부의 대장이 된 인물이기도 하지만 전쟁보단 육성에서 두각을 드러낸 인물인데요. 그렇기에 거프와 센고쿠보단 더 약할 것으로 추정되며 해군 대장들보다도 근소하게 약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하지만 제파는 육성에서만큼은 최고였던 인물이었는데요. 거프는 제파를 모든 해군의 병사를 키워낸 사나이라고 말하였으며 실제로 제파는 현 해군의 대장, 중장을 포함한 거의 모든 장성들의 스승이며 키자루, 아오키지 아카이누를 키워낸 전설적인 교관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제파가 해군에 끼친 영향력은 매우 크며 어쩌면 거프와 센고쿠보다도 해군에 끼친 영향력이 큰 인물이라고도 평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파는 말년에 세계정부에게 토사구팽을 당하였으며 결국 세계정부와 적대관계가 되었고 해군을 탈퇴한 뒤 네오 해군을 설립하였으나 결국 자신의 목표를 이루지는 못하고 씁쓸한 죽음을 맞이합니다. 블릿은 전 로저 해적단에 소속되어 있던 강자입니다. 또한 블릿은 세계를 지배하고 왕이 되려는 욕망이 있었으며 로저를 꺾고 세계의 정점에 서려 했던 인물입니다. 그리고 그에 걸맞는 무력도 소유하고 있었으며 단신으로 한 나라를 괴멸시키는 강함을 보여주기도 하였으며 레일리와도 호각으로 싸울 만큼 강했던 인물이라고 정평이 나 있는 강자입니다. 또한 폐왕색 패기의 숙련도도 매우 높은 인물이며 무장색 패기와 견문색 패기도 잘 다루는 인물입니다. 다만 블릿이 전성기를 맞이하고 노쇠한 로저에게 덤볐으나 로저에게는 초살라버린 점을 감안하면 상황급 강자일 가능성은 적어 보입니다. 물론 로저는 죽기 직전에도 어느 정도의 기량을 유지하고 있었기에 로저에게 패배했다는 것만으로 블릿을 해군대장보다 약하다고 평가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블릿은 로저와의 대결에서는 전력을 다하지 않은 것으로 묘사되었기도 합니다. 블릿은 스탬피드 편에서 엄청난 활약을 보여주었으며 홀로, 루피, 크로코다일, 보니, 행콕, 스모커 등 걸출한 강자들의 협공을 막아내는 모습을 보였으며 루피가 각성을 거듭하기 이전까지는 사실상 우위를 점하는 모습을 보여준 강자이기도 합니다. 에드워드 위블은 스스로를 흰수염 주니어라고 부르며 자신이 진정한 흰수염의 아들이라고 주장하는 캐릭터이며 실제로도 흰수염에 비견되는 강자라는 평가를 받는 인물입니다. 그리고 위블은 흰수염이 사망한 이후 자신의 아버지를 죽게 만든 검은수염 티치에게 복수를 하려 했으나 자신의 어머니 미스 버킨이 흰수염 해적단을 먼저 소탕하자고 제안해서 현재 위블은 흰수염 해적단을 소탕하고 있습니다. 흰수염의 본명이 에드워드 뉴게이트인데 위블의 본명이 에드워드 위블이기에 두 캐릭터는 성이 같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위블은 흰수염 특유의 노란 머리와 흰수염을 가지고 있기에 흰수염의 친아들일 가능성이 높긴 합니다. 하지만 흰수염의 아들이라고 믿기지 않는 멍청함과 흉폭한 성격 그리고 못생긴 외형을 가졌기에 대다수의 독자들은 위블을 흰수염의 친아들로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만약 위블이 진짜 흰수염의 친아들이라면 무언가 반전이 있을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마르코가 미스 버킨과 흰수염 둘 다 록스 해적단 출신이라고 말하였기에 위블이 흰수염의 친아들일 가능성이 더욱 높아졌습니다. 또한 위블은 무력만큼은 흰수염의 아들다운 모습을 보이는데요. 위블은 정황상 제파를 이긴 전적이 있으며 오직 무력만으로 칠무회에 소집된 인물입니다. 또한 키자루가 위블의 무력을 보고 전성기 흰수염이 생각난다고 말하였기에 위블의 무력만큼은 최소 해군대장급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최근 로쿠규에게 패배하며 평가가 하락 중이기도 합니다. 아오키지는 구 해군대장 중 한 명으로 해군 원수직을 걸고 펑크 하자드에서 아카이누와의 대결을 펼쳤고 결국 다리 하나를 잃는 부상을 입으며 아카이누에게 패배했고 해군을 스스로 탈퇴하였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민간인 신분이 되었으며 검은 수염 해적단과 내통하고 있습니다. 아오키지는 어느 섬에서 밀짚모자 일당을 학살하며 첫 등장하며 등장과 동시에 해군대장의 강함을 각인시킨 인물인데요. 아오키지는 칠무의 크로코다일을 꺾은 이후에 루피를 동네 어린아이 다루듯이 양악하는 모습을 연출하며 독자들에게 충격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아오키지는 정상결전에서도 활약하였고 흰수염 해적단 3번 대대장 조지를 얼려버리고 흰수염이 생성한 거대한 해일을 얼려버리는 모습을 연출했습니다. 그리고 만약 이때 아오키지가 없었더라면 해군 측에서는 흰수염의 해일을 막을 방도가 없어 보였기에 전쟁이 시작되기 전부터 전력이 크게 손실될 뻔했습니다. 그리고 아오키즈는 해군을 탈퇴한 이후 드레스로자에서 잠시 모습을 드러냈으며 칠무의 도플라밍고를 매우 쉽게 제압하는 모습을 보이며 자신의 강함을 입증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장면은 훗날 도플라밍고와 합을 주고받는 후지토라와 대조되며 재평가를 받고 있으며 구 3대장이 신 3대장보다 강할 것이라는 근거가 되고 있기도 합니다. 또한 검은수염 해적단에 합류한 이후 크래커를 포함한 토트랜드를 너무나도 쉽게 토벌하는 모습을 보이며 다시 한번 재평가가 이루어진 캐릭터이기도 합니다. 키자루는 원피스에서 가장 사기적인 악마의 열매를 먹은 인물 중 한 명이며 악마의 열매를 매우 잘 활용하는 인물이기에 상대하기가 매우 까다로운 인물입니다. 또한 키자루는 해군대장답게 당연히 무장색 패기와 견문색 패기도 잘 사용하는 인물입니다.
키자루는 샤봉디 제도에서 초신성들을 학살하는 모습으로 첫 등장했는데요. 키자루는 샤봉디 제도에서 홀로 초신성들을 압도하며 밀짚모자 일당을 괴멸 직전까지 몰고 갔습니다. 또한 명왕 레일리와도 호각으로 겨루는 모습을 보이며 해군대장의 강함을 독자들에게 인식시켜준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키자루는 정상결전편에서 흰수염 해적단 1번 대대장 마르코와 호각으로 겨루었으며 마르코의 불닭킥을 받고도 전혀 데미지를 입지 않았습니다. 또한 마르코가 빈틈을 보이자 승부는 사소한 틈에서 갈리는 법이라고 말하며 오니구모와 합을 이루어 마르코를 제압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흰수염과 잠시 대치하며 흰수염에게 유효타를 넣기도 하였으며 루피를 축구공 차듯이 차버리며 루피를 제지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전쟁 막바지에 벤베크맨이 키자루를 잠시 제지하였으나 키자루를 오랫동안 묶어두기는 무리였는지 키자루는 루피를 데리고 도주하는 하트 해적단에게 최후의 일격을 날리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였습니다. 빅맘은 태어날 때부터 이미 완성된 인물이었으며 동나이 때 기준으로 보면 어린 시절에는 로저 흰수염도 상대가 되지 않을 만큼 압도적인 인물이었습니다. 빅맘은 한국 나이로 초등학생 시절에 거인족의 영웅 폭포수염 요르를 제압하는 데 성공하였고 거인들의 성지인 엘바프를 단신으로 괴멸시킨 말도 안 되는 업적을 세웠습니다. 빅맘은 거의 반평생을 임신 상태로 살아왔기에 자연스럽게 디버프를 안고 살아갔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빅맘은 록스 해적단 시절 당시 록스 흰수염 시키와 함께 록스 해적단을 대표하는 전력이었으며 견습 시절의 카이도우를 이끌어주었던 인물입니다. 그리고 록스 해적단이 와해된 이후 빅맘은 빅맘 해적단을 결성하였고 신세계에서 활약한 끝에 사왕이라고 불리게 되었으며 현상금도 43억 8,800만 벨이나 걸린 거물 해적이 되었습니다. 다만 빅맘은 전적이 사왕치고는 초라한 인물인데요. 이유야 어찌됐든 록스 해적단 시절에 로저와 거프 연합에 의하여 자신의 해적단이 박살났으며 빅맘 해적단이 결성된 이후에도 로저에게 사실상 패배한 듯한 묘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인간형 카이도우와 호각으로 겨루며 카이도우보다는 한 수 아래의 인물이라는 것이 간접적으로 드러났으며 공식적으로 밀짚모자 일당과의 전쟁에서도 패배하였습니다. 그리고 결국 와노쿠니에서 키드 로우디오를 꺾지 못하고 오니가시마 옥상에서 추락한 뒤 마그마에 빠져버렸고 현재는 생사도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그렇기에 빅맘은 현재 역대 상황 중 꼴찌로 평가받고 있으며 타 상황에 비하여 한 수 아래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드래곤은 세계 최악의 범죄자라고 불리는 인물이며 세계 정부에서 가장 위협되는 세력인 혁명군의 창시자이자 리더인 인물입니다. 그렇게 세계 정부 입장에서 단순히 위험도만 놓고 보면 상황들보다 드래곤이 더 위험할 것입니다. 또한 드래곤은 거프의 아들이자 루피의 아버지인데 거프와 루피가 세계관 최강자 반열의 등 강자임을 고려하면 드래곤 역시 당연히 강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리고 드래곤은 폐양색 패기를 소유한 인물로 밝혀졌으며 당연히 폐양색의 숙련도 역시 높을 것이며 폐양색 패기를 발현하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형태로도 활용할 수 있는 극소수의 강자로 추정됩니다. 또한 드래곤은 바람과 관련된 악마의 열매를 먹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드래곤은 아직 현상금이 공개되지 않았으며 현상금이 매우 높은 인물로도 추정되고 있는데요. 드래곤은 현상금을 책정할 때 고려하는 요소인 소속된 집단, 무력, 능력, 행적 등 모든 것이 현상금이 높을 만한 캐릭터이기에 드래곤의 현상금은 사왕보다도 높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또한 브랑유가 흰수염과 로저의 현상금을 소개하며 해적사상 이들의 현상금을 넘긴 인물은 없습니다 라고 말했는데 드래곤은 엄밀히 따지면 해적이 아니라 혁명군인 인물이기에 로저와 흰수염보다 현상금이 높다고 한들 전혀 이상하지 않습니다. 다만 현상금과 강함이 반드시 비례하지는 않기에 현상금만으로 드래곤을 사왕을 능가하는 강자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시키는 과거 록스 해적단에 소속되어 있던 인물로 시키는 록스 흰수염 빅맘 카이도우와 함께 록스 해적단을 대표하던 강자 중 한 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시키는 록스 해적단이 붕괴된 이후 금사대 해적단을 설립하였고 시키는 대두목이라고 불리며 바다를 지배하며 로저 흰수염과 어깨를 나란히 했다는 평가를 받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시키와 로저는 에드워에서 각자의 모든 것을 걸고 격돌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전투 시작 이전에는 시키가 로저보다 유리한 위치에 있었기에 시키는 로저에게 자신의 수하가 되라고 제안했으나 로저는 시키의 제안을 단칼에 거절하였고 결국 두 해적단은 맞붙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로저는 한 수위의 실력과 행운을 겸비하며 시키에게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었고 금사대 해적단은 괴멸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 시간이 흘러 로저는 해군에 자수한 뒤 공개 처형당하였고, 시키는 로저가 자신이 아닌 다른 인물에게 죽었다는 것을 납득할 수 없었기에 홀로 마린포드를 침공하였습니다. 그리고 시키는 단신으로 해군 수천 명을 무찌르는 모습을 보이며 해적왕의 라이벌다운 강함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해군 측에서도 시키의 횡포를 두고 볼 수는 없었기에 당시 해군의 최고 전력이라고 불렸던 거프와 센고쿠가 시키를 잡기 위해 출격하였고, 시키는 거프와 센고쿠를 동시에 상대하면서도 반나절이나 버텨냈으며 마린포드의 절반을 박살내버릴 만큼 강력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시키도 거프와 센고쿠의 협공을 버티지 못하였고 해군에 붙잡힌 이후 임펠다운으로 연행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 시키는 임펠다운에서 자력으로 탈옥하였고 임펠다운 최초의 탈옥수라는 칭호를 얻게 되었습니다. 레일리는 로저 해적단의 부선장이었던 인물이며 전설의 해적이라는 이명을 가진 인물입니다. 또한 로저가 가장 신뢰했던 인물이기도 하였습니다. 거프는 레일리가 샤봉디 제도에 나타났다는 보고를 들었고 한 해병이 레일리를 체포하자고 말하자 거프는 정색하며 너 지금 해군에게 2명의 전설을 동시에 상대하라는 거냐? 라고 말하며 레일리를 흰수염과 동격으로 취급하며 아무리 해군이라도 흰수염을 견제하는 상황에서 레일리를 잡아들이는 것은 무리라고 말합니다. 또한 키자루는 샤봉디 제도에서 레일리가 나타나자 난 가벼운 마음으로 온 건데 당신이 나타나다니 좀 곤란하네요 라고 말한 뒤 잠시 레일리와 호각으로 승부를 벌인 뒤 결국 천룡인을 폭행한 루피를 잡아들이는 것을 포기합니다. 그렇기에 레일리는 오세안 이후에도 여전히 해군대장급 강자라는 것을 알 수 있으며 거프조차도 인정하는 강자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전성기 시절에는 마르코의 불닭킥을 한 손가락으로 막는 충격적인 모습을 선사하기도 하였으며 로저와 함께 로저 해적단을 지탱하는 쌍벽으로 불렸던 인물이기도 하기에 전력을 드러낸 전성기 시절 레일리는 상황과 비교해도 밀리지 않는 강자임이 틀림없습니다. 다만 동시대를 기준으로 거프, 로저, 흰수염보다는 한 수 아래로 평가받고 있기도 합니다. 아카이누는 정상결전에서 엄청난 활약을 하였으며 양진영을 통틀어 흰수염 정도를 제외하면 가장 활약하였으며 해군을 승리로 이끈 1등 공신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아카이누는 흰수염을 전담마크하며 흰수염에게 2차례나 명구를 적중시키며 흰수염에게 치명타를 넣으며 흰수염을 죽음으로 몰고 갔으며 전쟁의 원인이 되었던 에이스를 직접 처단하며 사실상 전쟁의 승리를 확정지었습니다. 또한 흰수염이 사망한 이후에도 끈질기게 루피를 추적하였고 그 과정에서 이완코브 징배를 초살해버렸으며 홀로 흰수염 해적단의 대장들과 잔당들을 상대로 우위를 점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정상결전 이후 아카이누는 해군 대장직을 놓고 아오키지와 펑크하자드에서 10일간 혈투를 벌였고 결국 아오키지를 꺾는데 성공하며 해군 원수에 등극하였습니다. 그리고 아카이누는 해적이라는 악을 뿌리 뽑기 위하여 해군본부를 신세계 중심부로 이전했으며 아카이누가 이끄는 해군은 역대 최강이라는 평을 듣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아직까진 아카이누가 센고쿠와 거프보다 아래라고 평가받지만 과거보다 훨씬 강해진 모습으로 재등장하게 된다면 거프를 넘어 역대 해군 중 최강 인물이라는 평을 들을 수도 있는 인물입니다. 그리고 아카이누는 악마의 열매와 패기 모두를 잘 활용하는 인물이기도 한데요. 아카이누는 최강의 파괴력을 지닌 마그마그 열매를 활용하여 흰수염, 에이스 등에게 치명상을 입혔습니다. 그리고 강력한 패기를 바탕으로 비스와와 마르코의 협공을 간단히 버텨내는 모습을 연출하기도 하였습니다. 오뎅은 과거 와노쿠니의 쇼군이었으며 와노쿠니에서 가장 강력했던 인물입니다. 그리고 오뎅은 공식적으로 검사라고 밝혀진 인물이며 주요 전투만 살펴보더라도 늘 검을 사용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뎅은 철없는 와노쿠니의 후계자였으며 매일 심심한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뎅은 어느 날 쿠리에 거대 족제비가 나타났다는 소식을 듣고 곧바로 쿠리로 향하였고 그곳에서 흰수염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오뎅은 흰수염에게 호기롭게 덤볐으며 잠시나마 흰수염과 호각으로 겨루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흰수염이 흔들흔들 열매의 능력을 사용한 이후에는 참패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뎅은 곧바로 흰수염에게 자신을 동료로 받아달라고 말하였고 흰수염은 처음에는 이를 거부했으나 결국 오뎅의 고집을 꺾지 못하고 오뎅을 동료로 받아줍니다. 그리고 이후 오뎅은 로저를 만나게 되었고 로저와 함께 전대미문의 세계 일주를 끝낸 이후 와노쿠니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나타날 조이보이를 위하여 와노쿠니를 개국하기 위하여 카이도우와 대결하였으나 쿠로즈미 히구라시의 난입으로 결국 카이도우에게 패배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때 사실상 카이도우에게 압도하였으며 도원 토츠카를 이용하여
카이도우에게 영구적인 상처를 남기기도 하며 카이도우에게 검사 트라우마를 주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이때 오뎅은 흰수염 로저와의 모험 이후 그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강자가 되었다는 언급이 나오기도 하였습니다. 미호크는 로저가 사망한 이후 세계 최강의 검사 자리를 두고 오랫동안 샹크스와 경쟁하였습니다. 그리고 미호크는 샹크스가 팔을 잃은 이후 세계 최강의 검사라고 불리게 되었으며 오랫동안 정점에서 군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호크는 이스트블루에서 우연히 조로를 만나게 되었고 조로가 검사로서 크게 될 인물이라는 것을 직감한 이후 조로에게 내 이름은 주라큘 미호크, 날 뛰어넘어봐라 롤로노와 조로, 난 몇 달이든 몇 년이든 이 최강의 자리에서 널 기다리겠다 라고 호언장담하였기에 미호크는 조로가 자신에게 도전할 때까지 세계 최강의 검사 자리를 유지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물론 시류라는 변수가 있긴 하지만 현 상황만 놓고 본다면 미호크가 크로스길드라는 든든한 뒷배가 생겼기에 미호크가 시류에게 따일 가능성은 더욱 적어졌습니다. 그리고 미호크는 세계 최강의 검사다운 무기도 소유하였는데요. 미호크가 사용하는 검은 전세계에 단 12자루밖에 없는 최상명검 흑도 요루이며 미호크는 자신이 인정할 만한 강자에게만 흑도 요루를 사용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 조로가 햇병아리 시절에 미호크가 처음에는 조로를 매우 작은 칼로 상대했으나 조로가 검사로서 마인드가 매우 훌륭한 것을 보고 자신도 검사로서 예우를 갖추며 흑도 요루를 사용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정상결전에서는 흑도 요루를 휘두르는 것만으로 거대한 빙하를 반토막 내버리는 엄청난 퍼포먼스를 연출하기도 하였습니다. 티치는 원피스 세계관 최고의 지략가이자 야심가입니다. 티치는 가장 사기적인 악마의 열매이자 모든 악마의 열매 능력자들의 천적인 어둠 열매를 얻기 위하여 당시 최고의 해적단이며 악마의 열매 수급이 가장 활발한 흰수염 해적단에 잠입하게 되었고 무려 20년 이상 자신의 실력을 숨기고 흰수염의 그림자에 숨어 어둠 열매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티치의 계획대로 어둠 열매가 흰수염 해적단의 배에 들어오게 되었고 사치가 그 열매를 섭취할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래서 티치는 야심한 밤 사치를 암살한 이후 곧바로 흰수염 해적단에서 떠났으며 검은 수염 해적단을 창설합니다. 그리고 에이스를 잡아 세계정부에 넘겨버려 고의로 정상결전을 일으키고 자신은 칠무의 칭호를 얻은 뒤 해군이 흰수염과의 대결에 총력을 기울이자 곧바로 칠무의 권한을 이용하여 임펠다운에 잠입하였고 임펠다운 레벨 6의 흉악한 죄수들과 시류를 자신의 부하로 영입하는 데 성공하며 대력을 크게 늘렸습니다. 그리고 티치는 곧바로 정상결전에 난입하여 자신의 능력을 사용하여 초인계 악마의 열매 중 최고라고 불리우는 흰수염의 흔들흔들 열매를 강탈하는 데 성공하였고 티치는 원피스 세계관 최초로 악마의 열매를 2개 복용하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그리고 전쟁 이후 티치는 흰수염 해적단 잔당들과 리벤지 매치를 벌였고 마르코를 포함한 흰수염 해적단 잔당들을 쓸어버리며 사왕에 등극합니다. 또한 티치는 능력자를 닥치는 대로 사냥하며 자신의 부하들을 악마의 열매 능력자로 만들며 세력을 강화하였고 현상금 22억 4,760만 베리에 달성하며 명실상부 신세계의 사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현상금이 39억 9,600만 베리로 다시 한번 상승하였습니다. 또한 티치는 사왕 중 유일하게 폐양색 패기 유무가 공개되지 않은 인물이며 정황상 폐양색 패기를 보유했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샹크스는 과거 로저 해적단의 견습 해적을 했던 인물이며 견습임에도 불구하고 흰수염이 기억할 정도의 활약을 하며 어린 시절부터 두각을 드러내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리고 청년이 된 이후에는 빨간머리 해적단을 창설하였고 약 10억 베리의 현상금을 소유하며 신세계에서 이름을 떨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더 성장하여 결국 사왕이 되었고 샹크스의 현상금은 40억 4,890만 베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왕이 된 이후에 샹크스는 흰수염에게도 인정받는 남자가 되었고 흰수염은 해군 대장조차 애송이라고 부르지만 샹크스에겐 너 정도 되는 남자 라고 말하며 샹크스를 인정해주는 듯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또한 오로성은 샹크스와 흰수염이 접촉했다는 소식을 듣고 빨간머리 진심으로 움직인다면 세계를 움직일 남자 라고 말하며 샹크스의 힘이 상상을 초월한다는 것을 암시했습니다. 또한 샹크스는 흰수염의 배에 단신으로 승선하는 배짱을 보였고 약간의 폐양색 패기를 개방하여 흰수염 해적단 선원 수십 명을 기절시켰습니다. 또한 흰수염과의 폐양색 충돌을 통하여 하늘을 갈라버리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샹크스의 자세한 무력이 나오지 않았으며 상대적으로 사왕치고는 약해 보이는 외형을 지녔기에 샹크스는 사왕 하위권으로 평가받았습니다.
하지만 원피스가 진행되며 샹크스의 폐양색 패기가 특히 강하다는 언급이 나왔으며 사왕급의 강자라면 폐양색 패기를 사용하여 전투할 수 있다는 것이 공개되었고, 카이도우가 회의감을 터득한 루피를 보고 로저, 흰수염, 록스, 오뎅 등 전설적인 인물들과 함께 샹크스를 자신의 호적수로 뽑는 모습이 나오며 샹크스의 주가가 상승하게 되었고, 샹크스가 폐양색 패기를 사용하여 모몬가를 무릎 꿇게 만들고 키자루와 후지토라 로쿠규를 제지하는 장면이 나오며 샹크스의 평가는 크게 상승하게 되었습니다. 카이도우는 생전 당시 전세계에서 가장 강한 생물로 불렸으며 육해공을 통틀어 적수가 없는 강자라는 평을 들었습니다. 또한 1대1은 카이도우지 라는 말이 있었기에 1대1에서만큼은 카이도우를 따라올 자가 없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카이도우조차도 상황 내에선 중위권으로 평가받는데요. 샹크스는 주목받는 것을 좋아하지 않으며 지배보단 자유를 추구하는 성격이기에 압도적인 무력을 가졌음에도 악명을 떨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흰수염이 살아있을 당시 세계 최강의 사나이라고 불렸으며 카이도우가 세계 최강의 생물이라는 말을 들었을 당시가 흰수염이 정상결전에서 사망한 이후이니 카이도우는 흰수염보단 약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또한 루피가 기어5를 각성하는데 성공하며 카이도우에게 우위를 점하며 카이도우를 쓰러뜨리는데 성공하였기에 세계 최강의 생물 카이도우보다 샹크스, 흰수염, 루피가 근소하게 강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하지만 카이도우 역시 무시할 수 없는 강자이며 어쩌면 역대 상황 중 1위일 가능성도 있는 인물이기에 카이도우가 이들에게 밀린다고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카이도우는 와노쿠니에서 빅맘과 인간형으로 마치기를 했음에도 전혀 밀리지 않는 모습을 보였으며 빅맘 루피와의 폐양색 충돌을 통하여 하늘을 갈라버리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카이도우는 카타쿠리를 꺾고 새로운 바다의 황제라고 불리기 시작한 루피를 4명 8개 한방으로 원콤 내버렸으며 루피가 페이감과 류오를 터득하고 과거보다 훨씬 강해진 이후에도 루피를 꺾는데 성공하였습니다. 또한 루피가 기어5를 각성한 이후 카이도우는 자신의 전력인 활용 모드를 사용하여 전투하였으며 과거 조이보이만이 각성한 전설적인 열매를 각성한 루피를 상대로도 불리한 환경에서 출발했음에도 어느정도 선전하는 모습을 연출하였습니다. 센고쿠는 흰수염과 로저가 바다를 지배하던 시절에 해군대장으로서 활약하던 인물이며 해적왕 로저가 사망하고 대해적 시대가 개막하자 해군 원수가 되어 바다를 지킨 바다의 영웅입니다. 그렇기에 센고쿠는 위치상 약할래야 약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센고쿠는 해군 중에서 유일하게 폐양색 패기를 소유한 인물이며 폐양색 패기는 사용자의 강함과 비례한다는 언급이 있기에 센고쿠 정도 되는 강자라면 당연히 폐양색의 2차 각성을 이루어냈을 것입니다. 또한 센고쿠는 견문색 패기와 무장색 패기도 높은 수준으로 구사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센고쿠가 복용한 악마의 열매는 사람 열매 모델 부처이며 악마의 열매 능력을 활용하여 검은수염 해적단을 순식간에 제압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센고쿠는 로저와 흰수염에게도 인정받은 강자인데요. 로저는 해군들을 가볍게 처리한 이후 너희들로는 하나도 재미없어. 나를 잡고 싶으면 거프나 센고쿠라도 데려와 라고 말하며 해군에서는 거프와 센고쿠만이 자신의 유일한 적수라고 평가했습니다. 또한 흰수염은 정상결전에서 해군대장조차 애송이 취급했으나 거프와 센고쿠만큼은 경계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센고쿠는 무식하게 전공법을 고수하는 인물도 아니며 지략도 뛰어난 인물이기에 전투력이 대등하다면 센고쿠가 웬만한 적에게는 승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센고쿠는 거프와 함께 오랜 기간 해군을 지탱해온 강자이기에 경험도 많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리고 시키가 마린포드에 난입하였을 때도 거프와 함께 시키를 때려잡으며 마린포드를 위기 속에서 지켜내기도 하였습니다. 루피는 와노쿠니에 입성한 이후 효 하라범과의 수련을 통하여 류오를 터득했으며 무장색 패기를 한층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카이도우와의 대결을 통하여 극소수의 강자만이 가능한 페이감을 터득하였고 마침내 카이도우와 겨룰 수 있는 레벨의 강자로 성장하였습니다. 하지만 CP0의 난입으로 루피는 결국 카이도우와의 최종전에서 패배하였고 심장이 멈추게 되며 사망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카이도우도 자신의 견문색에 루피의 생명력이 감지되지 않자 루피가 사망했다고 판단하며 오니가시마의 옥상에서 내려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루피는 과거 조이보이만이 각성하는데 성공한 전설적인 악마의 열매 사람 열매 모델 태양신 니카를 각성하였고 과거 조이보이의 동료였던 즈니샤는 루피를 보고 크게 놀라며 조이보이가 돌아왔다 라고 울부짖습니다.
그리고 루피는 곧바로 체력을 모두 회복하는 말도 안 되는 회복력을 보여주었고 카이도우를 들어올렸고 루피와 카이도우는 다시 대결하게 됩니다. 그리고 루피는 주먹 한 방으로 카이도우의 머리를 뚫어버리고 카이도우를 가지고 줄넘기를 하는 모습을 보이며 그야말로 신과 같은 모습을 보여주며 와노쿠니의 모든 인물들과 독자들에게도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카이도우는 곧바로 자신의 전력을 드러냈으나 루피는 번개를 잡아서 카이도우를 공격해버리거나 카이도우보다 훨씬 거대해져 카이도우를 타격하는 모습을 보이며 카이도우보다도 한 수 위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또한 두 캐릭터는 최후의 일격을 주고받았고 루피는 거무거무 바주란건을 사용하여 카이도우를 제압하는 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루피는 압도적인 퍼포먼스를 바탕으로 연재 당시 거프 흰수염 로저를 넘었다는 평가를 받았으나 추후 루피와 카이도우가 공평한 1대1을 치르지는 않았다는 점, 체력을 소진한 카이도우와 대결이 성사된 점을 감안하여 아직까지는 해적왕급 레벨에 도달하지는 못하였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추후 한 번의 성장만 더 이뤄낸다면 무난하게 해적왕급 레벨에 도달하거나 자신의 목표 로저를 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로저는 원피스 세계관에서 유일하게 해적왕에 등극한 인물입니다. 그리고 원피스에서 해적왕이라는 위치는 단순히 해적종에서 정점에 오른 인물이 아니라 전세계를 뒤흔들 만한 영향력을 지녔으며 차후 세계의 운명을 결정짓는 자리입니다. 실제로 로저는 대적 시대를 개막하며 전세계를 혼란의 도가니에 빠뜨렸으며 무수히 많은 사람들을 바다에 나오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카이도우와 빅맘을 루피가 해적왕이 되겠다고 말하자 너 해적왕이 무슨 존재인지 알기는 한거냐? 라고 말하며 해적왕이라는 자리는 루피조차 넘볼 수 없는 자리라고 말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해적왕에 등극하는 방법은 전대미문의 세계일주를 끝마치며 누구도 도달하지 못한 최후의 섬 라프텔에 도달하며 조이보이가 남긴 데뷔보 원피스를 손에 넣는 것입니다. 또한 부가적으로 그랜드라인을 통합해야 하며 위대한 항로를 제패해야 한다는 조건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적왕이 되는 것은 매우 어려우며 해적왕에 근접한 상황들조차도 사실상 흰수염을 제외하면 해적왕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받는 이가 없기에 해적왕에 등극한 로저가 얼마나 대단한 존재인지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게 독자들은 로저의 무력이 전혀 공개되지 않았을 때도 오로지 해적왕이라는 칭호 하나만으로 로저를 원피스 세계관의 최강자로 인정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로저는 현재까지 공개된 인물 중 역대 최다 현상금을 보유한 인물로 로저의 현상금은 무려 55억 6,480만 베리로 흰수염과 함께 유일하게 현상금이 마일 50억 베리를 돌파한 인물이기도 합니다. 거프는 해군 역사상 최강의 사나이라고 평가받는 인물이며 모든 해군의 영웅이라고 불리는 인물입니다. 거프는 천룡인들의 직속수화가 되는 것을 거부하려 했으며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위치는 중장 정도가 적합하다고 생각하였기에 중장에서 진급이 멈췄을 뿐 만약 거프가 진심으로 원수직을 노려봤더라면 센고쿠보다 먼저 해군 원수가 되었을 수도 있는 인물입니다. 거프는 악마의 열매를 복용하지 않았으며 폐왕색 패기를 다룰 수 있는 인물도 아닙니다. 그렇기에 강자들과의 전투에서 오로지 무장색 패기만을 사용하여 전투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군 역사상 최강의 사나이가 되었으며 해적왕 로저를 몇 차례나 죽음으로 몰고 갈 만큼 강력한 모습을 보이기에 신체 능력과 무장색 패기의 숙련도만 놓고 보면 로저와 흰수염보다도 더 강할 가능성이 높은 인물입니다. 그리고 거프는 갓벨리에서 록스의 적단을 괴멸시킨 1등 공신이며 로저와도 수차례 생사결을 하며 해군에서 유일하게 해적왕에게 대항할 수 있는 전력이었습니다. 또한 돈친저우를 잡아내기도 하였으며 반디월드도 사실상 잡아냈기에 전대의 강력한 해적들을 대부분 거프가 소탕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정상결전에서는 존재만으로 해적들에게 공포를 주었으며 흰수염 해적단의 최고 간부 마르코를 단 한 방만에 제압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흰수염도 거프가 움직이자 경계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렇기에 거프는 그 흰수염조차 인정한 강자라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존재만으로 정상결전에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강자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흰수염은 세계 최강의 사나이라고 불리우는 인물이며 로저 거프와 함께 명실상부 원피스 세계관 최강자로 손꼽히는 인물입니다. 흰수염은 자존감이 매우 높은 인물이며 그에 걸맞는 실력도 보유한 인물이기에 전투를 할 때면 늘
나는 흰수염이다. 무엇이 두렵겠나. 나는 흰수염이다. 라고 말하며 자신감을 드러내는 모습을 보입니다. 거프는 임펠다운에 잡혀온 에이스를 만나러 갔고 에이스는 자신의 동료들에게 피해를 끼치고 싶지 않았기에 거프에게 자신을 죽여달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거프는 아니 우리는 바다의 제왕을 노하게 한 거다 라고 말하며 에이스가 잡혀온 이상 전쟁을 피할 수 없으며 해군 영웅 거프조차도 흰수염을 제왕이라고 부르며 인정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또한 센고쿠는 흰수염이 나타나자 세력으로 웃돌고 있다고 해서 자만하지 마라. 저 사내는 세계를 멸할 힘을 가지고 있다 라고 말하며 아무리 해군과 칠무의 연합이라 할지라도 흰수염이라는 사나이가 있는 이상 승리를 확신할 수는 없다고 말합니다. 그렇게 로저가 사망한 이후에는 흰수염이 명실상부 바다의 황제로 군림했던 인물이 맞으며 무력도 가장 강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흰수염은 신세계를 지배하는 사왕이라고 불린 인물이며 사왕의 기준점이 되었던 인물입니다. 거프는 루피에게 샹크스의 강함을 설명해주기 위하여 사왕에 대하여 알려주었고 너 빨간머리가 어느정도 사나이인 줄은 아는 거냐? 샹크스는 그 흰수염과도 맞먹는 대적이란 말이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렇게 흰수염이 타 사왕들보다 한 수 위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빅맘은 자신의 딸 로라가 거인족과 결혼하지 않은 것을 원망하며 네가 결혼만 했더라면 나는 샹크스도 카이도우도 그 흰수염조차 넘어서고 해적왕이 되었을 텐데 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빅맘의 대사를 보면 흰수염은 사왕 중에서도 최고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록스는 로저 이전 최강의 해적이라고 불린 인물이며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악의 진격이라고 불리운 인물입니다. 그리고 록스가 이끌었던 록스 해적단은 원피스 역사상 최강의 해적단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록스는 자신의 휘하에 흰수염, 빅맘, 카이도우, 시키, 왕직, 음부, 캡틴 존 등 걸출한 해적들을 두는 데 성공하였고 사왕만 무려 3명이나 배출해냈습니다. 그렇기에 독자들은 록스의 힘이 자세하게 드러나지 않았음에도 못해도 사왕 상위권 강자로 추정하고 있으며 어쩌면 로저보다도 강한 인물일 가능성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록스를 잡기 위해 역대 최고의 해군과 해적인 거프와 로저가 손을 잡은 것만 보더라도 록스가 얼마나 대단한 해적인지 유추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또한 이때 록스 해적단이 스스로 분열하여 선장인 록스를 제외하면 주요 인물들이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밝혀지며 록스가 단신으로 거프 로저 듀오와 붙었다는 설이 제기되고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록스는 세계의 왕이 되고자 하는 욕망이 있었으며 역사상 최강의 해적단을 이끈 선장이기에 당연히 폐왕색 패기를 소유했을 것이며 폐왕색의 경지도 매우 높은 인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록스는 아직은 흰수염 로저 거프보다는 약하다는 평가를 많이 받는 인물이긴 하나 원피스가 진행되면 될수록 록스의 평가가 상승 중이며 록스는 아직 자세한 전투력조차 공개되지 않았기에 훗날 록스의 자세한 전투력과 전투 장면이 공개된다면 록스의 순위가 상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조이보이는 데뷔보 원피스를 남긴 장본인입니다. 로저는 라프텔에 도달한 이후 조이보이가 남긴 원피스를 찾아냈고 너와 같은 시대에 살고 싶었다 조이보이 라고 말하며 조이보이를 인정하는 듯한 말을 하였습니다. 또한 조이보이는 루피가 먹은 악마의 열매 사람 열매 모델 태양신 니카를 루피보다 먼저 복용하였으며 최초로 각성하는 데 성공한 인물로 추측되기에 조이보이는 전투력도 매우 높은 캐릭터일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조이보이는 결국 이모나 그 당시 세계정부에게 패배했을 가능성이 높기에 자신은 세계정부를 부술만한 인간이 아니기에 훗날 세계의 모든 역사를 짊어지고 세계에 대항할 만한 인물을 기다리기 위하여 원피스를 남겼을 것으로 추측되는 인물이기에 이모나 그 당시 세계정부의 최강자보다는 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그게 아니라면 조이보이도 로저처럼 타이밍이 맞지 않아 고대 병기를 찾지 못하였거나 여러가지 변수와 악연이 맞물려서 세계정부에게 패배하였을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그렇게 조이보이의 정확한 전투력을 아직은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정황상 조이보이는 해적왕급 강자를 초월하는 인물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문은 세계정부의 최고 권력가이자 천룡인들의 왕입니다. 또한 루피의 최종 보스가 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인물이기도 합니다. 이문은 등장과 동시에 원피스 최종 보스 도장을 찍어버린 인물입니다. 그렇게 현재로선 이무가 원피스의 최종 보스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아카이노 티치 등 쟁쟁한 후보들이 있긴 하나 그들조차 이무에 비하면 최종 보스가 될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이무는 세계정부를 통솔하는 세계정부의 왕이며 오로선과 천룡인조차 범접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또한 이무는 루루시아 왕국을 멸망시키는 과정에서 자신의 능력인지 고대병기를 활용한 것인지는 알 수 없으나 단 1경만에 로저와 흰수염을 상회하는 파괴력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렇게 이무는 무력도 강한 인물로 추정됩니다. 또한 이무는 자신의 휘하에 해군본부, 사이퍼폴, 신의 기사단, 세계정부, 가맹국 군대, 오로성 등 엄청난 세력을 소유한 인물이기에 단순히 세력으로만 놓고 보더라도 사왕의 적단을 상회하는 세력을 지녔습니다. 그렇기에 루피가 이무를 잡기 위해선 루피는 더 성장해야 하며 원피스와 고대명기를 모조리 찾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루피가 이무를 잡는 시점은 해적왕에 등극한 이후로 추정되기에 이무가 얼마나 대단한 존재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다 작가님은 최후의 전쟁은 정상결정과 비교하여도 훨씬 스케일이 크다고 언급하였기에 이무와 루피의 대결로 추정되는 원피스 최후의 전쟁이 매우 기대됩니다. 또한 이 대결의 승자는 강자존의 법칙에 따라 모든 것을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루피는 자유를 추구하는 인물이자 해방의 상징 니카의 의지를 이어받은 인물이기에 루피가 이무와의 대결에서 승리한 이후 원피스 세계관의 인간들을 세계정부로부터 해방시켜줄 것으로 추정됩니다. 즈니샤는 1000년 이상을 살아온 밍크족의 살아있는 조상이며 키가 35km나 되는 말도 안 되는 크기를 자랑하는 인물입니다. 그렇기에 즈니샤는 별다른 기술 없이 자신의 코만 휘둘러버려도 섬이나 함선 하나가 개박살나며 사왕 최고 간부 잭에게 치명상을 입힐 만한 위력을 선보였습니다. 또한 잭의 함선의 무차별적인 공격을 맞고도 전혀 데미지를 입지 않는 맷집을 보여주기도 하였습니다. 즈니샤는 과거 어떠한 죄를 저질러 평생 걸어다녀야 하는 벌을 받았으며 이 벌은 세계정부나 미스터리한 인물인 이무가 어떠한 능력을 사용하여 강제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왜냐하면 즈니샤는 과거 800년 전 원피스를 남긴 전설의 해적 조이보이의 동료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는 아직까지 심증뿐이며 자세한 비밀은 설정이 좀 더 풀려야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즈니샤는 전투를 하던 인물인지는 알 수는 없으나 압도적인 크기와 단 한 방만에 잭을 리타이어 시키는 강력한 모습을 선보였기에 최소 해군대장급 강자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다만 즈니샤는 별다른 기술이 없으며 악마의 열매 능력자에게는 취약할 것으로 추정되기에 의외로 대장급 강자들에게는 상대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류마는 과거 공백의 800년 전에 살았던 검사이며 당대 최강의 사나이를 꺾는데 성공하며 시대의 1인자가 된 인물입니다. 그리고 조로와 평행이론을 이루는 캐릭터 중 한 명이기에 류마의 전투력은 최종 성장을 이뤄낸 조로와 비슷한 수준일 것이라고도 추정되고 있습니다. 또한 류마는 와노쿠니에 존재했던 용을 벤 이후 와노쿠니에서는 영웅적인 존재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류마는 흑도 슈스이를 사용했으며 이 검은 한때 조로도 사용했던 검입니다. 흑도 슈스이는 원피스 내에서 흑도 요로와 더불어 현재까지 공개된 유일한 영구 흑도이기에 당연히 성능이 매우 좋은 검이라고 볼 수 있으며 류마와 조로라는 전설적인 인물이 사용했던 검이기에 의미가 뜻깊은 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흑도 슈스이가 영구 흑도인 점을 감안하면 류마의 무장색 패기가 매우 강했음을 알 수 있기도 합니다. 우타의 마을이라고도 불리는 엘레지아에는 토트 무지카라는 금단의 곡이 있으며 노래노래 열매를 먹은 능력자가 토트 무지카를 부르게 되면 토트 무지카라는 괴물이 실체화됩니다. 그리고 토트 무지카는 총 3번의 진화를 거치며 최종 단계인 능력자를 집어삼킨 이후 더욱 강해지는 3페이지에 돌입하게 되면 그야말로 세계관 최강자의 힘을 보여줍니다. 또한 토트 무지카는 포네그리프에서도 경고할 만큼 위험한 능력이기에 원피스의 주인 조이보이조차도 경계할 만한 능력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타는 무심코 토트 무지카를 부르게 되었고 결국 금단의 괴물이 세상에 풀려납니다. 그리고 결국 토트 무지카는 우타를 집어삼켜버렸고 토트 무지카는 세계를 멸망시키려 합니다. 또한 토트 무지카는 등장과 동시에 바르톨로메오의 베리어를 부숴버리며 존재만으로 코즈큐 오뎅 이상의 파괴력을 선보였습니다. 그리고 위기를 직감한 샹크스와 빨간머리의 적단 기어5를 사용한 니카루피암 일지모자 일당 카타쿠리, 오븐, 코비, 헤르메포는 힘을 합쳤고 무려 2명의 사왕의 협공 끝에 토트 무지카를 무찌릅니다. 또한 가상 세계와 현실 세계에서 각각 우속과 야소비 엄청난 견문색 패기를 이용하여 양세상 모두에서 토트 무지카의 약점을 찔렀기에 토트 무지카가 격화되었지, 만약 토트 무지카의 공략법을 알지 못한다면 루피와 샹크스의 협공조차도 토트 무지카를 무너뜨릴 수 있을지 장담하지 못할 만큼 토트 무지카는 강력한 보스였습니다. 패트릭 레드필드는 원피스 얼리미티드 월드 레드에 등장하는 오리지널 캐릭터이지만 오다 작가님이 검수한 캐릭터이기에 독자들 사이에서 자주 언급되는 캐릭터입니다. 특히 레드필드가 보여준 퍼포먼스는 전성기 시절 로저 흰수염과도 비견되기에 원피스의 최강자 논쟁에도 끊이지 않고 등장하는 캐릭터입니다.
거프는 레드필드를 시대에 이름을 남기지 못한 인물로 평가했으나 생고쿠는 레드필드를 전성기 시절 흰수염과 대등한 강자라고 평가하며 레드필드를 고평가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레드필드는 이후 박쥐박쥐 열매 모델 뱀파이어라는 매우 사기적인 악마의 열매를 먹게 되었고 전성기 시절보다 기량이 더욱 상승하며 일부 독자들은 로저와 흰수염 거프마저 뛰어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박쥐박쥐 열매 모델 뱀파이어의 가장 사기적인 능력은 영생을 살게 해주며 늙지 않는 불로불사의 몸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사실상 전성기 시절에 레드필드를 죽일 수 있는 인물도 이무 정도를 제외하면 존재하지 않기에 박쥐박쥐 열매 모델 뱀파이어를 먹은 레드필드는 천하무적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 루피가 레드필드에게 나이 탓을 하지 말라는 일침을 가하자 레드필드는 무언가를 느끼며 영생을 포기하고 루피에게 뒤를 맡기는 멋있는 모습을 연출하기도 하였습니다. 콩은 생고쿠 이전에 해군 원수이며 로저와 흰수염이 바다를 지배하던 시기에 해군을 이끌어갔던 인물입니다. 그리고 현재는 거의 100살이 다 된 인물이기에 사실상 현역으로 활동하는 것이 불가능하며 현역으로 뛸 수 있는 나이도 아니기에 세계정부의 전군 총수가 되어 세계정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직까지도 외형상으로는 정정한 모습을 하고 있으며 거프보다도 더 피지컬이 거대한 모습과 엄청난 양의 근육을 자랑하는 것으로 보아 콩은 리즈 시절에는 매우 강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해군의 원수직을 수행했던 인물을 보면 최소한 해군대장 이상의 무력을 가진 이들 뿐이었기에 해군 원수에 올랐던 콩 역시 해군대장보다는 당연히 강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